올해 최고의 게임을 꼽으라면 단연코 이 게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그리고 이 게임을 무려 100일 동안 플레이해봤습니다. 작은 목표를 하나씩 깨나가면서, 그리고 때로는 자유분방했던 100일간의 모험, 지금 시작합니다. 옳다쿠나! 하이랄성 지하에서부터 이번 작품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하트를 굉장히 많이 주네요. 이게 다 몇 개야? 혹시 지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봤는데 역시 보내주지 않더라고요. 아무튼 공주님과 함께 성 지하를 신나게 탐험하다 보면 공주님이 갑자기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박물관에서 사진 찍으면 안 되는데. 인스타에 중독된 공주님을 두고 앞으로 뛰어가다 보면 엥? 1000년 동안 동면 중인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죠. 안돼, 내 하트! 결국 다시 3개만 남았답니다. 아무튼 이렇게 쌩 난리가 나고 어르신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공주님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링크는 정체불명의 오른손이 나타나서 구해주죠. 드디어 이렇게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바로 앞에 망가진 마스터 소드가 있네요. 비록 부러진 검이지만 이깟 줄기 정도는 거뜬히 잘라낼 수 있었습니다. 오, 상자다! 빤스만 입고 있는 게 안쓰러웠는지 제작진이 하이를 주네요. 그리고 동굴 밖에 이렇게 멋진 곳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쿠소! 이 BGM은 진짜 언제 들어도 미쳤다, 미쳤어. 지금까지 프롤로그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일단 떨어져야 해요. 저기 용 한 마리가 날아가네요. 조금 진행하다 보면 어떤 골렘이 닌텐도를 줍니다. 닌텐도로 게임을 하고 있는데 닌텐도를 또 홍보하네. 아무튼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애들 때려잡다 보면 시간의 신전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출입을 금지당하는데요. 일단 경계하는 링크. 오른손의 주인 형님이 나타나서 사당을 깨라고 합니다. 까라면 까야지 뭐 별 수 있나. 이렇게 사당 안으로 들어가면 오른손의 첫 번째 능력 울트라인드를 받을 수가 있죠. 이 능력은 물체를 움직이고 합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걸로 나중에 재밌는 걸 많이 만들어 봐야겠죠? 어디 가냐? 아무튼 사당을 깨고 나면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의 빛을 모아서 스태미너를 늘리고 하트를 늘릴 수가 있죠. 이제는 형님이 사당을 2곳 정도 더 깨라고 합니다. 이야, 노을이지니까 진짜 예쁘다. 이 게임은 갈 수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아마 절벽을 오르는 데만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겁니다. 그리고 방패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죠. 사당을 찾아가던 중 이상한 녀석을 발견했습니다.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가고 싶대요. 저기까지 데려다 달라네?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올려놨는데 이미 출발해버린 버스. 에라이, 하나 더 만들면 되지롱.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코르그 열매는 총 900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방에 사당이 보이죠? 아주 큰 강을 건너야 돼요. 바로 이렇게요. 다음 사당에 도착하면 또 새로운 능력을 줍니다. 스크랩 빌드, 무기를 조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가지고 있는 방패에 이렇게 바위를 합치게 되면 이렇게 그 고유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무튼 사당을 깨고 나니까요, 배터리라는 아이템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대한 조명꽃 씨앗은 꼭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각 동굴마다 꼭 저 녀석이 있는데요. 이 녀석도 수집 요소 중 하나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꼭 파밍하는 게 좋습니다. 근처에 강해 보이는 골렘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페링! 첫 번째 데스. 치우치우 젤리. 아까 둔 배터리는 이렇게 조나우 기어를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이 게임을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녀석들이죠. 이 앞에 눈 있다. 따끈따끈 초열매. 요리하면 추운 곳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주죠.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시작의 하늘섬에도 블록 골렘이 있더라고요. 물론 하급 골렘이라 아주 쉽게 잡았습니다. 코어는 아까우니까 나무 봉에라도 조합을 해줬어요. 예쁘다. 코르가 한 마리를 또 발견했습니다. 내가 특등석에 태워줄게. 이건 저도 한번 타보고 싶네요. 우리 추추와 골렘이 싸우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거 누굴 쏴야 되냐? 결국 대장 골렘이 이겼어요. 우리 추추를 빨간 추추로 만들어놨어. 신나게 패다 보니 이 친구가 날아가서 죽더라고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렸는데 말이죠. 물이 진짜 너무 차가웠나 봅니다. 절벽을 넘으면 지름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과연 지름길이 맞는가 고민해봐야 하긴 합니다. 얼추 맞은 것 같네요. 세 번째 사당에서 다음 능력 트레루프를 얻게 되고요. 사당을 깨고 나니까 라울 형님이 신전으로 다시 가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 사당 바로 동쪽에 아주 중요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트레루프로 올라가게 되면요, 안쪽의 상자에서 낡은 방한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모은 조나우 에너지를 빠찡코 하는데 사용을 해줍니다. 아마 여기서 나오는 날개를 게임 내내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2번 뽑았지. 이제 아까 입구 컷당했던 신전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에 있던 쉼표를 건드려주니까요, 젤다의 사념체가 나타나서 능력을 전수해줍니다. 다음 능력인 리버레코를 이렇게 얻게 되죠. 안쪽에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약해 빠진 녀석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 놀리는 거야? 하나 더 깨야 하는 사당이 너무 멀어서 욕이 나올 뻔했으나 워프 기능을 줬기 때문에 봐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방금 얻은 리버레코로 저 위를 올라가야 되는데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트레루프 쓰면 됨. 제작진이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사당을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모은 축복의 빛 4개로 생명의 그릇을 하나 늘리고 문을 열고요. 라울 형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스터 소드를 삥 뜯기게 됩니다. 아니 어디서 이걸 받아가는 거요? 그리고 또다시 백룡이 링크, 私を探して。 이렇게 약간 튜토리얼 느낌의 스토리 진행이 끝나고 드디어 자유를 얻게 되죠. 제가 정한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일단 강해지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울트라핸드로 날개를 위쪽으로 띄운 다음에 다시 저한테 가지고 오고요. 이 녀석에게 리버레코를 사용하게 되면 공중에 뜨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날개를 타고 일단 소중한 보물들도 가득 찬 하이랄 성으로 향합니다. 이야, 붉은 노을이 환상이요. 그리고 곧바로 저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니 지금 패러세일도 없잖아. 진짜 다행히도 근처에 물이 있었습니다. 예토! 아마 하이랄 대지를 이렇게 오는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다. 아무튼 딱 올라오니까 사당이 딱 3개가 보이네요. 일단 하나 깨. 길에서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쥐가 떨어뜨려 놓고 간단히 도와줬습니다. 이지. 일단 패러세일을 받아야 모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시 요새로 곧장 향해주고요. 프루한테 말을 걸어서 일단 빠르게 스토리를 진행해주도록 합니다. 성문이 아주 굳게 닫혀있는데 이거 어디로 넘어가야 되나? 트레루프를 쓸 수 있는 장소를 정말 열심히 찾았는데 웬걸 그냥 옆에 길이 있네요. 여긴 진짜 트레루프로 올라가서 일단 한 명 놀래켜주고 호스타 대장에게 바로 말을 걸어줬어요. 프루아에게 다시 돌아와서 방금 상황 보고 그랬더니 조망대 준비가 아직 다 안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서 감시옷의 중앙에 있는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피난소 구경 살짝 해주고 다시 프루아에게 말을 걸어보니 드디어 조망대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대망의 패러세일! 이렇게 첫 번째 지도 조각을 획득하게 됩니다. 나이스. 공중에 올라온 김에 아까 못했던 일 마저 해야죠. 패러세일을 펼친 뒤 공중에서 날개를 꺼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습이 필요하긴 한데 어렵진 않습니다. 땀에 저 아까운 거. 아무튼 날개를 타고 하이랄 성 본관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 뒤에 파란불 저게 자꾸 나를 유혹하는 거야. 결국 사당부터 왔습니다. 나중에 워프도 하고 좋지 뭐. 깨고 나서 성 본관으로 남자답게 아주 당당히 뛰어갔습니다. 본관 2층에는 초반에 먹었을 때 굉장히 사기적인 데미지를 내는 무기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일단 강해지고 싶다면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필수 코스죠.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수월한 모험을 하기 위해서 다음 목표를 지상맵 밝히기로 설정했습니다. 날개만 충분히 가지고 있다면 스태미나 한 줄로도 충분히 모든 조망대를 저게 뭐야. 일단 다음 조망대 도착. 등록! 그리고 올라온 김에 앞에 하늘섬이 있길래 착륙해봤습니다. 여기 뭐 먹을 게 있나? 네, 있네요. 아주 좋은 게 있네요. 브라보. 요정은 죽었을 때 저를 한번 되살려주는 기능을 해줍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면 도망가기 때문에 이렇게 살금살금 걸어서 나머지 한 마리도 잡아줬어요. 다시 감시 조망대로 이동해서 다음 조망대를 밝히러 이동했습니다. 날개가 하나 남았네. 마지막 남은 날개였습니다만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제 힘을 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여기가 마국간 근처였다는 것이었죠. 바로 뒤에 있는 사당 하나 깨주고 온 김에 겸사겸사 인파 할머니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1번 용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용의 눈물 근처에는 항상 코르그가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찾아가세요. 보쿠린을 만나서 장비 슬롯도 늘려주고 동굴을 발견해 탐험을 해보기로 마음먹습니다. 아 근데 여기였네. 초보 장비로 잡기 힘든 녀석들이니까 보이면 빤스런 합시다. 사당이나 깨 사당이나. 하지만 저 같은 상남자에게 빠꾸란 없습니다. 받아라 폭탄꽃! 여차저차 손가락을 다 잡게 되면요 이어서 팬텀 가논이란 녀석이 나옵니다. 저에겐 하이랄 성에서 파밍했던 근위 세트가 있었죠. 이놈 자식아. 야 던지면 2배. 아주 다 터트려 먹네 그냥. 이지. 제가 이 녀석을 잡은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공격력이 살벌하죠? 그리고 처음 가려고 했던 조망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가야 되는겨? 이럴 땐 허드슨 사장님의 무료 나눔 코너를 사용해보세요. 아주 좋아. 이렇게 라브라산 조망대도 클리어. 올라간 김에 이번에도 앞에 보이는 하늘섬에 도착을 했고요. 이곳은 용기를 시험하는 섬이었죠.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모험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재료로 다시 빠찡코를 하러 왔습니다. 넉넉하게 넣었다. 또 다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초반에 사용하기에 가장 좋은 방어구 세트가 뭘까요? 그 정답은 바로 이 동굴 안에 있습니다. 안녕. 웬만한 몬스터들은 물에 빠뜨리면 한 방에 처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들도 생각보다 쉽게 처치할 수 있죠. 그리고 이곳에는 또 손가락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당장 상대할 수 없다면 멀리 이동을 한 다음 저장을 해보세요. 저는 저장한 위치에서 시작하지만 몬스터들은 원래 위치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때 사용하면 개꿀. 그리고 여기서 팬텀의 갑옷 먹어줬습니다. 강화는 할 수 없지만 방어력이 높고 공격력 업이 붙어있죠. 어우야, 단독으로 끼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리고 방금 마주친 건방진 손가락 녀석들을 혼내줍니다. 근데 마땅히 센 무기가 없어서 혼났네요. 아주 탈출. 뿅. 다음 행선지는 겔드 조망대입니다. 더럽게 머네 진짜. 지금 위치에서 이 가파른 절벽을 올라가야 하죠. 찹! 애쓴다. 애써. 끝없이 펼쳐진 절벽은 저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지만 내가 돈이 없지 근성이 없냐? 근데 올라가다 보니 기온까지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가져와! 잠깐만 이게 말이 돼? 잠깐만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죠.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절벽을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야, 무슨 산 꼭대기가 조망대보다 높이 있냐? 덕분에 하산은 정말 쉽고 편안하게 할 수 있었죠. 겔드 캐니언 조망대에 도착. 여기는 조망대가 고장나 있습니다. 사파이어가 아직 없어서 냉동고 기를 방패에다가 스크래빌드 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더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에라이. 이 조망대는 여기 있는 직원을 위까지 끌어올려줘야 합니다. 걘 또 왜 여기서 이러고 있대? 조망대 옆에 보면 이렇게 쇠로 된 상자가 있는데요. 얘를 승강기 위에다가 달아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할 때 이걸 다 부숴가지고 개고생을 했지만요. 이렇게 겔드 쪽도 완료. 올라왔는데 마침 아래쪽에 필로 드래곤이 보입니다. 용파밍은 못 참지. 용암석까지 아주 야무지게 먹어주고 바로 아래 사당이 있길래 들어갔습니다. 사당 하나 더 깨주고요. 바로 저 앞에 개미굴 하나에 들어가야 되는데 뒤편에서 몰드래고라는 녀석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조심해줘야 됩니다. 소리가 들리네요. 내 말이 들리나? 결국 스태미나가 없어서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 팬텀의 경갑도 획득하게 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조망대로 이동하던 찰나에 여기서 첫 번째 붉은 달을 마주하게 되네요. 카코이! 붉은 달이 뜨면 죽었던 몬스터들이 되살아납니다. 아무튼 포플러 고지조망대 도착. 여긴 또 우물에서 도와달라고 문구가 나와요. 내려가 보면 직원이 함정에 갇혀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가서 구해주면 돼요. 참 쉽죠? 이렇게 또 맵 밝혀주고 다음 파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가는 길에 날개 지속 시간이 또 끝나가지고 근처에 있는 사당으로 이동했죠. 사당에 레일이 있다면 방패 서핑으로 날먹해버리면 됩니다. 개꿀? 달아. 마국간 근처여가지고 일단 한번 들러보고요. 목적지까지 또 절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네요. 근데 이번엔 낮은 절벽만 넘고 옆길로 가졌습니다. 등산 너무 힘들어. 어쨌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 이제는 하다하다 천장굴을 만들어 놓네. 천장굴을. 팬텀의 투구까지 획득해줍니다. 굿. 비행기를 타고 기분 좋게 다음 조망대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합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먹은 거야? 이번엔 라베라 습지대 조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긴 내가 오면 꼭 비가 오더라. 근데 입구만 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문을 열어라. 이렇게 동하테르도 클리어. 조망대 근처에 넬드래곤이 날고 있길래 당연히 용파밍은 못 참죠. 아니 나 뿔 때렸는데 왜 비늘 나와? 그리고 사하스라 평원 조망대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왜? 또 뭔 문제야? 장봉을 끼워둔 범인은 어떻게 밖으로 빠져나왔을까요? 이쪽도 완료! 이게 뭐야? 우연히 별의 조각도 획득! 그대로 근처 하늘섬에 있는 사당에 도착을 했는데요. 아니 얜 또 무슨 수정을 갖고 오래. 오 신기해. 오. 자, 이렇게 수정을 갖고 와서 다시 리버레코로 돌리면 안돼! 이건 또 뭐지? 아이씨 이거 어떻게 먹을 방법 없어가? 응 안다. 아무튼 수정 갖다 주고 축복의 빛 획득. 그리고 저 멀리에 보이는 하늘섬에서 조나우 방어구를 얻을 수 있습니다만 뿅. 우후! 저건 진짜 너무 멀리 있다. 빠르게 포기하고 다음 조망대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저기 딱 봐도 너무 높은 곳에 있는데? 1단계 추위가 들은 어림도 없는 낮은 기온에 저까지 추워지더라고요. 따끈따끈 저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으나 오 마이 갓. 지옥의 시간이 돌아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등산 세트부터 먹을 걸 그랬어요. 그래도 중간에 평평한 곳을 찾아가지고 추위와 허기는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 같은 상남자는 이깟 절벽에 굴복하지 않죠. 나는 오늘따라 이 컷신이 유난히 감동스럽다. 여기서 북동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면 또 하늘섬이 나오는데요. 안녕? 탈 것도 준비해놔가지고 아주 개꿀입니다. 배터리도 빵빵해. 그리고 이곳은 또 새로운 글라이딩 장비를 얻을 수 있는 곳이죠. 그 전에 뽑기부터 좀 하고 사행성은 못 참아. 오 조종관 개나이스. 그리고 다음 자격증 시험을 한번 치르러 가봅시다. 날고 있을 때 모양이 너무 예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사당이 있는데요. 라울의 축복에다가 보상이 무려 다이아몬드! 그리고 바로 아래 카카리코 마을 근처에 있는 사당도 클리어하려 내려가 줍니다. 간단히 클리어. 그리고 이동하다가 또 다른 사당을 발견하게 됐죠. 이쪽에 위치해 있던 공을요 스프링을 이용해서 저 건너편으로 보내야 되는데 휴! 아니 뭐야 공 어디 갔어?
각도가 비스듬해서 공이 완전 시작 지점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다시 갖다 놓는 게 문제네 또. 그냥 처음부터 다시 깨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다시 다음 조망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는 도중에 거리가 멀어서 날개가 이렇게 사라질 때가 되면요 그냥 하나 더 꺼내면 됩니다. 이렇게 조라돼지 조망대에 도착. 바로 앞에 지능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아저씨가 있길래 도와줬죠. 넌 나한테 뭘 줄 거니? 조라이 창을 선물로 주네요. 지금은 쓸모 없어도 나중엔 쓸모 있을지도. 이쪽 조망대는 주위에서 얻을 수 있는 물열매로 지능만 없애주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이렇게 또 다음 맵을 열게 됐고요. 또 다음 조망대로 향해서 날아가다 보니 꽤 높은 곳에 사당이 있길래 바로 달려가 줬습니다. 근데 저 밑에 그리오크 뭐냐? 와 여기 사당이 진짜 처음 깰 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한번 깨봤던 적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만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춘향요새 예터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 하나를 얻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기억을 더듬어 찾아보니 귀신의 옷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템 맞죠? 그리고 아까 향했던 조망대로 다시 날아가서 맵 등록을 해주고요. 분명 이쪽 땅끝마을 연구소에 다시 올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가까운 사당에 들러서 워프를 활성화해줬습니다. 아 물론 왔으니까 사당도 당연히 깨야죠. 어디가니 잡았다 이 자식아. 밖에 딱 나왔는데 마침 딱 올드래곤이 저렇게 날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용파밍 못 참는데. 제발 맞아라 제발. 네, 택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도 다음에 올 일이 있을 테니까 온 김에 사당 활성화 해주러 날아갔습니다. 오메 깜짝아. 안돼 살려줘. 빨리 들어가자 무섭다. 나이스. 그리고 다음 조망대로 이동. 세계 일주가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인데 젤다에서 그 꿈을 이루고 있네요. 여기는 조망대가 하늘에서 떨어진 유적 파편에 맞아가지고 뚜껑이 열렸다고 해요. 힌트는 저 수리공이 말한 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유적 파편입니다. 이 영상을 보셨다면 혹시나 조망대를 기어 올라가는 불상사는 없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올딘 지방 맵도 등록 완료. 얘는 뭐 게임을 조망대만 열어? 조망대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마침 또 바로 앞에 하늘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당도 깨고 뽑기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다 했어! 여기 날개 나오길래 뽑기 한번 더 함. 아까 놓친 드래곤이 하이랄 상공을 배회하고 있지만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너무 높게 있어. 그리고 마침내 드인블라 유적 조망대에 도착하게 되죠. 이쪽 조망대는 뚜껑을 막고 있는 부유석을 치워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도를 열게 되고 제가 드래곤보다 더 높게 날고 있고 역방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만날 수 있다. 와 근데 불꽃가드가 없어서 겨우 뿔만 먹었습니다. 아니 뭐 용암석은 나중에 천천히 파밍하면 되지. 그리고 대망의 글라이딩 세트 마지막 조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아 날아간 거지 참. 맨 위쪽 섬으로 올라갈 필요 없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골렘한테 말을 걸면 그냥 맨 위로 텔레포트 시켜주니까 얻으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간단하게 자격증 시험도 클리어해줍니다. 이렇게 팬텀 셋 다음 목표였던 글라이딩 세트까지 모두 모았어요. 아 그리고 파츠를 얻고 난 뒤에 반드시 한 번 더 도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금 얻은 장비를 착용하면 낙하 속도가 빨라져서 당연히 기록을 경신할 수 있겠죠. 이렇게 방금 달성했던 기록을 경신하게 되면요 커다란 조나우 에너지를 하나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데 쓸게요. 다음 목적지는 다글리 설원 조망대입니다. 여긴 눈보라가 너무 심해. 방금 얻은 글라이딩 세트를 모두 착용한다면 이렇게 먼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강씩 하면 숨겨진 세트 효과 보너스로 낙하댐까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얻어야 된단께? 타반타대 설원 등록. 다음 조망대로 향하다 보니까 바람의 신전 가는 길에 있던 사당이 보이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깼지. 가루가 고개 조망대도 클리어. 이제 진짜 맵을 거의 다 밝혔습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생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곳 남았죠? 아니 이번에 다시 느꼈는데 하이랄에는 추운 지방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마지막 조망대인 겔드고지 조망대까지 도착. 이 조망대는 근처 동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동굴 안에 물줄기를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요. 와 이거 비싼 버섯. 배트러플이에요. 멋있게 보트를 타고 하류로 내려가려 그랬는데 어디서 탄 냄새 안 나냐? 그냥 이러고 갔습니다. 소재에도 울트라 핸드가 사용이 되니까 아주 적절하게 잘 사용해보세요. 그리고 마요이도 발견. 엥? 이렇게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제기랄! 아무튼 하류에 딱 이렇게 트리루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조망대 활성화해주고 이야 모든 지상맵을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넌 이제 뒤졌다 이 자식아. 동굴마다 마요의 유실물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이건 못 참지. 이제 다음 목표는 편안한 몸을 위해 스태미너를 만땅 채우기로 했어요. 가장 만만한 감시요새 주위 사당부터 깨기 시작했습니다. 와 뺑소리다. 레일도 타고 골렘도 때려잡으면서 열심히 사당을 깨줬어요. 와우 이제 좀만 쉬자. 그동안 제가 우리 프로아한테 너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페러세일 얻고 말도 안 걸었어? 저는 조슈아한테 볼 일이 있답니다.
이게 나를 차? 슈아야, 나도 순정이 있다. 안 먹히네. 너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르지? 어? 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아무튼 지저 퀘스트를 이제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지저에 한번 내려가 봅시다. 아, 여기는 진짜 무섭다. 저는 곧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게임은 역시 지저가 메인이구나. 어머, 반딧불이다, 반딧불이. 지저는 엄청나게 어두워서 주위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명꽃 씨앗을 뿌리면서 다녀야 하죠. 주위에 몬스터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초반에는 몬스터 무리를 만난다면 무조건 다 상대하는 게 좋아요. 저희는 아직 조나니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죠. 몹을 다 잡고 나면요, 바위 해머를 들고서 주위에 있는 조나니움 광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조나니움이 진짜 개꿀이에요. 그렇게 저는 조나니움에 목말라 있는 상태였고 보이는 대로 몬스터 무리들을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왕눈을 왕눈처럼 즐길 수 있다니까. 지저에는 뿌리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지상 사당이 있는 위치에 반드시 지저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활성화하면 주위가 밝혀지죠. 도끼로 침식된 하트만 회복되고요. 퀘스트 진행에서 사진기 획득, 뭐 쓸모가 아예 없진 않아. 그리고 빈사 상태의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당으로 향합니다. 앙, 개꿀. 그리고 블루프린트를 얻기 위해서 다시 지저로 향했습니다. 블루프린트 습득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시작의 대지 근처 깊은 굴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조나우기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대충 아무거나 만들어서 타고 바로 옆에 뿌리 활성화 한번 해준 다음에 남쪽으로 향하게 되면 저 멀리에 거대한 구조물이 보입니다. 와이씨, 이게 뭐야 이거? 폭탄꽃을 밟은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 능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와우, 아우트빌드! 블루프린트는 울트라엔드로 만들었던 것을 재료만 있다면 순식간에 재현해내는 힘입니다. 재료가 없다면 조나니움을 소모하고요. 조나니움 열심히 캐야 된다니까? 능력을 쓰고 나면 이가단 녀석들이 시비를 걸러 나타납니다. 포켓몬스터의 로켓단처럼 약간 악당이지만 개그캐의 느낌이라서 그렇게 강한 적은 아니에요. 빵댕이를 몇 대 때려서 혼쭐을 좀 내줬습니다. 뭐 어디까지 날아가니? 보상으로 배터리 한 칸 주네요. 개나이스. 그리고 지금 빠찡코 중독이라 전화후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전 조금 해줬습니다. 미리 준비된 비행기를 타고 바로 앞에 있는 뿌리 활성화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블루프린트를 얻었으니까 마음껏 조나우기어를 활용해봅시다. 아, 이거 좀 삐뚤었다 이거. 그리고 그동안 모은 축복의 빛으로 스태미나 업그레이드도 조금 해줬어요. 이제 16개만 더 모으면 만땅이네. 그리고 이제 부식되지 않은 새로운 무기를 얻기 위해서 겔드 쪽 지저로 내려갑니다. 와, 여기 어두운 거 봐 이거. 일단 가까운 뿌리부터 밝혀주고, 여기서 동쪽 언덕 아래에 부식되지 않은 근위의 무기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해금 조건은 해당 무기들을 스크래빌드 하지 않고 한번 터트리면 됩니다. 저렇게 그림자가 번쩍번쩍 부식되지 않은 무기를 주거든요. 근데 원하는 무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 리세마라를 돌려야 되긴 합니다. 특정 무기가 나오는 위치도 정해져 있고요. 근데 저는 근위의 양손곤만 먹으면 돼서 지금 딱 나왔죠? 이렇게 일단 강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도끼의 검 얻으려고 팬텀 가논 잡았잖아요? 얘를 이제 방금 얻은 새 근위의 양손검에다가 스크래빌드 해줄 겁니다. 와, 기본 공격력만 80. 근위의 양손검에는요, 부서질 것 같을 때 2배의 데미지를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기의 내구도를 소모시키기 위해서 사토리산으로 왔어요. 여기가 사과밭이요. 일석이조. 오메? 이미 내구도가 부족한 도끼의 검을 갖다 붙였더니 스크래빌드된 도끼의 검만 부서지더라고요. 이럴 줄 알고 2개 모아놨지롱. 그리고 이렇게 내구도를 다 소모하면 표기 데미지 160의 엄청난 무기가 되죠. 여기서 이제 내구도가 진짜 조금 더 남아있거든요. 젤다의 전설은 무기가 터질 때 크리티컬 2배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지금 그 상황까지 극한의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무기는 완성이 됐고 워프마커를 받기 위해서 할아버지한테 왔는데 퀘스트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메인캐 신전 1개를 깨야 진행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현자 중에 어떤 녀석이 과연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역시 아무래도 튤리가 평상시에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리토마을 꼭대기 여기 언젠가 한 번쯤은 와보고 싶었어. 아무것도 없어서 실망할 뻔했는데 그래도 코로그가 있네요. 요요 귀여운 녀석. 이제 위로 올라가면 굉장히 추워질 거기 때문에 방한복을 하나 사줘야 됩니다. 근데 당장 돈이 없어서 그동안 모은 다이아몬드를 처분했어요. 3개나 팔았어. 그리고 방한 날개 장식 하나 사줬습니다. 마을 꼭대기로 올라가서 떼쓰고 있는 튤리를 만나주고요. 이 잼민이 녀석이 결국 비행 청소년이 돼버렸습니다. 가출한 녀석을 다시 엄마 품에 안겨줘야 해요. 찾았다 이 자식아. 어린이 여러분, 집을 나가면 부모님이 걱정하십니다. 이제 튤리와 함께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너무 멀다, 너무 멀어. 지난번에 우연히 마주쳤었던 신전 길목에 있는 사당으로 워프했더니 오히려 녀석이 저를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국제미아가 돼버린 저는 눈보라석을 헤매다가 새로운 사당을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엔 조금 강한 녀석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왜 죽지를 않냐 얘네. 일단 돈팡차. 일단 사당부터 깨고 아까 지저에서 얻은 기사의 검에다가 가지고 있는 소재 중에 적당히 강하면서 적당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찾았어요.
바로 용암석 스크랩 빌드!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쓸만하더라고요. 그전엔 얼마나 약했던 거야? 세핑 뽑은 김에 조나우 에너지 파밍도 조금 해주고요. 다시 튤리를 찾아서 조망대 위로 점프했습니다. 바로 앞에 사당이 보이네요. 일단 깼는데 여기가 아니었죠. 근데 이 사당 로켓을 많이 줘가지고 종종 리필하러 와야 할 듯? 그리고 근처 가장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딱 보니까 저기네. 그리고 코로그가 보이길래 호버바이크로 태워줬죠. 근데 이거 다시 만들어야겠어. 너무 기울어 너무. 아무튼 한참 헤매다가 겨우겨우 잼민이 녀석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정말 먼 길을 떠났죠. 아 까파라! 아까 만든 기사의 검은 하트 한 개일 때 강화가 됩니다. 겁나 세졌어. 그래서 가는 길에 이 검 있고 블록골렘도 잡았죠. 와 진짜 겁나 세다. 시원시원하네. 냄비가 남아 돈다면 돌을 부숴보세요. 아주 잘 부숴줍니다. 라인엘 돌갑옷도 이걸로 벗기면 디야. 그리고 또 먼 길을 달려서요, 바람의 신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 봤을 때 지렸지. 여기서 자물쇠 5개를 열어야 되는데요. 먼저 옥상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가지고 레이저를 피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간단하게 하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버에 고드름을 달아가지고 클리어. 한번 깨봤던 거라 그냥 빨리빨리 깼습니다. 세 번째는 배 옆으로 침입. 톱니바퀴에 돌 달아서 돌려가지고 열리는 문 안쪽으로 들어가면 클리어 할 수 있었고요. 네 번째는 반대쪽 옆구리 터트려서 불법 침입해주고요. 고드름 하나 뽑아다가 톱니바퀴에 맞물려서 붙여주면 열리는 문에서 해결. 마지막은 배 아래쪽에 뚫려있는 공간에 들어가면 바로 해결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바람신전의 보스 프리즈게이라를 만나기도 했고요. 이미 하도 많이 잡아본 녀석이라 더 이상 제게 보스의 위용은 남아있지 않았죠. 키에스의 날개와 스태미나만 충분하다면 정말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블랙타임 한 방에 잡아버리기! 이렇게 바람 셔틀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슈아한테 돌아가가지고 진행되지 않았던 퀘스트를 진행시켜줬습니다. 우리 슈아 걸음이 좀 느리네. 아무튼 말만 걸어주니까 블루프린트 퀘스트까지 자연스럽게 다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로베리 할아버지가 본인의 연구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하트너 마을로 향하기 전에 날개가 없어가지고 뽑기 한 번 더 해줬고요. 가는 길에 조그만 하늘섬과 사당이 있길래 들러줬습니다. 이제는 골렘 등에 있는 수정을 갖고 오래요. 심지어 상등 골렘이야. 하지만 녀석은 제 상대가 되지 않죠. 코어는 아까우니까 반드시 챙겨주고 하트너 연구소에 도착해서 로베리 할아버지한테 사당 감지 센서를 받았습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숨겨진 사당을 찾는 간단한 퀘스트 하나 깨주고요. 방금 그 동굴 위에 코르그가 있길래 친구도 찾아줬습니다. 오 간다 오빠 달려! 무서워서 코르그를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다시 보니까 좀 미안하네. 이렇게 뱀밀라이도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BGM 들으셨나요? 아니 이거 말고 드래곤 BGM이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먹으러 가야지. 이번에야말로 뿔을 뭔가 쎄하다. 안돼! 그리고 이곳에 온 진짜 목적 워프마커 퀘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럴 줄 알고 여기 찍어놨지. 연구소에서 간단하게 이가단 녀석들을 물리치고 나면 아이고 아파라. 안에서 이가단 슈트를 얻을 수 있고요. 한 벌 세트로 입으면 이가단이 동료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이건 못 참지. 그리고 여기 상자 안에 워프마커 시제품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워프마커를 얻게 되고요. 저는 이미 맵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3개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나우 기어를 열심히 쓸 거니까 한 칸이라도 일단 늘려줬습니다. 열심히 모아야겠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진정한 지저 탐험이 시작된다. 이제 첫 번째 목표였던 일단 강해지자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이는 적들을 물리치면서 지저 투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도착하게 되죠. 콜로세움에서 대학살을 벌이기 전에 아직 준비해야 할 게 남아있습니다. 바로 골렘의 머리와 로켓. 짜잔. 블루프린트의 저장. 모든 준비는 끝났다. 밝아져라. 선수 입장합니다. 이 투기장에서는요, 마지막 적을 물리칠 때까지 연승을 거둬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거나 도망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상남자의 룰이라고 할 수 있죠. 삥났다. 페링! 헤드샷 맞춰주고 녀석 등 뒤에 올라간 다음 무기를 바꿔줍니다. 이야, 이때 쓰려고 만들어놨단 게 1, 2, 3, 4! 붉은 라이넬 사망. 다음은 푸른 라이넬입니다. 야씨 이거 템 안 먹어놓으면 없어진다. 푸른 라이넬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하얀 갈기의 라이넬 역시 제 상대가 되지 않죠.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라이넬 등에서 공격을 했을 때 무기 내구도가 달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거고요. 만들어둔 무기는 표기 공격력 160이지만 터지기 직전 크리티컬 2배에 팬텀 세트 공격력업 효과 1.5배까지 해서 실제로는 480이라는 어마무시한 양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상대 실버 라이넬. 이 녀석도 등 마사지 해주면 좋아 죽죠 뭐. 그리고 마지막 상대로는 돌갑옷을 두른 실버 라이넬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쓰려고 이 블루프린트를 만들어놨는데 제가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생 로켓은 저 돌갑옷을 벗겨낼 수 있지만 블루프린트로 만들어낸 로켓은 저거를 벗겨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전공법으로 상대해야지. 이렇게요.
결국은 등 마사지 엔딩. 이렇게 녀석들을 물리치고 나면 정말 어마무시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개체마다 얻을 수 있는 이 커다란 조나우 에너지 결정, 그리고 미친 스크래빌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분쇄뿔과 칼날뿔을 얻을 수가 있죠. 물론 활과 화살, 방패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자에서는 무주라의 가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끼면 몬스터들이 잘 알아채지 못해요. 이제 라이넬도 잡았고 본격적으로 지저 탐험을 할 건데, 호버바이크는 지금 타기에는 배터리 소모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상 탈 것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야, 이거 이렇게 하면 탈 수가 없구나 이거. 뭐야 이게. 그래서 썰매에다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지금 보니까 꼴이 진짜 웃기네. 그래도 가성비 하나는 진짜 죽여줘요. 배터리 안 다는 거 봐 저거. 지저에서 만나는 바위록은 정말 소중한 자원입니다. 네임드 몹은 일단 다 패야 돼. 특히나 이런 레어 바위록은 가끔씩 다이아몬드를 주거든요. 근데 이번엔 안 나왔네. 그래도 에너지 결정은 나옵니다. 지상 탈 것을 타고 다녔을 때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중을 날아다니다 보면 이런 지상 소재들을 파밍하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깜짝 놀란 게, 라이넬을 다 잡아서 그런지 갑자기 빨간 보코블린에서 실버 보코블린으로 레벨업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제 적수가 안 되는 게 맞죠. 날개는 공중을 이동할 때에도 유용하게 쓰이지만 방패에 스크래빌드 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죠. 까불고 있어 자식들. 그리고 자연에 돌갑옷 실버 라이넬을 발견합니다. 로켓 하나를 꺼내주고 아까 등록해놨던 블루프린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로켓은 진짜니까 저 돌갑옷을 벗겨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름이야 임마. 그리고 창백의 데그가마도 만났어요. 참고로 얘는 뭐든 잘 먹으니까 가장 만만한 조나니움 던져주는 게 좋습니다. 맛있게 먹어라이. 냠냠냠. 이때 그냥 눈 쏴주면 돼요. 그리고 여드름 터트려주면 아주 시원해한답니다. 우와, 붉은 달이다. 몹들이 리스폰 됐으니 다시 한 바퀴 돌아줘야겠죠. 그리고 새로운 탈 것을 만들었습니다. 오메.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한동안 지저에 있는 몬스터 무리들을 학살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뭐가 이렇게 물량이 많냐? 폭탄꽃을 받아라. 이 자식아. 어잉? 요정 이렇게 쓰는 거 맞냐? 아무튼 그러다 보니 추가 배터리 4개를 얻게 됐습니다. 이제 라이넬 소재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모은 것 같고, 체력은 몰라도 적어도 스태미나 정도는 꽉 채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한 사당은 로켓 방패로 날먹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못 깰 각인데? 제약 링크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결국은 이렇게 깨게 되네요. 사당을 찾을 땐 밤에 찾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저 초록색 불빛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갑자기 유적에서 돌이 떨어지네요. 눈앞에 보이면 괜히 궁금해진다니까. 뭐야, 개이득인데? 여러분은 저 멀리 보이는 빛 기둥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건 바로 밤에만 얻을 수 있는 희귀 아이템. 지난번에 상공에서 우연히 먹었던 별의 조각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벚나무가 너무 시간이길래 가까이 다가가 봤어요. 벚나무 근처에선 사토리라는 신비로운 생물이 목격되곤 하는데, 이 녀석이 과일을 좋아한답니다. 좋은 정보를 얻었지만 제 어그로를 끈 건 다름 아닌 강 건너 키스물이었습니다. 와, 저건 꼭 파밍해야 돼. 받아라 폭탄꽃. 빙고. 이게 다 몇 개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야광석 동굴도 참을 수 없었죠. 와우. 그리고 이 동굴에선 야만족의 옷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려던 거 마저 해야죠. 벚나무 앞에다가 이렇게 사과를 바치니까 진짜 신기한 생물이 나타나서 동굴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근데 이거 안 없어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홀린 듯이 동굴 하나 찾아가지고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킬튼과 콜텐 형제를 만나게 됐어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마요이의 유실물은 이 친구한테 갖다 바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녀석과 당근 거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에 마구간에서 음악단도 만나게 됐습니다. 방어구 강화 퀘스트를 주는 친구들인데요. 토끼풀 신문사를 다녀와야 하는 선행 퀘스트가 있는지는 지금 처음 알았네요. 우와, 코로그다. 정말 귀찮은데 꼭 도와줘야 하는 녀석이죠. 잘 가라. 길을 걷다 보코블린 무리를 마주쳤습니다. 방금 얻은 획기적인 아이템이 있죠. 보코블린 마스크. 한두 마리씩 제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긴 어디? 나는 누구? 녀석들에게 동족의 뿔을 보여줘봤습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네요. 이걸 방패에 스크래빌드해서 폭탄꽃을 떨어뜨리면서 패리! 같은 동포를 추모하지 않던 녀석들을 곁에 보내줬습니다. 이젠 그들이 서로 사랑하길 바라면서요. 마스터 소드에 대한 힌트를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었군요. 근데 아직은 필요성을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기 귀찮어. 당분간은 사당을 깨는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어라라? 그래, 뭐 거창하게 만드는 게 다 무슨 필요냐?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되지. 안돼! 제가 고생을 좀 사서 하는 편이긴 하더라고요. 왜인지 모르게 여길 지나가는데 갑자기 요리가 막 하고 싶어졌어요. 짜잔. 여러분은 루피를 잘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라이넬에간 4개를 넣고 만든 물약은 꽤나 비싼 값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간만에 기도를 하러 피난소에 왔는데요. 벽 너머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난대요. 궁금한 것도 못 참지. 들어가 보니 왕가의 비밀 통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시작했죠. 이곳은 꽤나 깊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지쳐갈 무렵 새로운 지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새 구제바지를 얻게 되죠. 그렇게 채굴장에 끌려온 노예처럼 계속 발굴 작업을 하던 저는 돌무더기 를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 안에 뭐가 들었지?
무슨 뼈가 보이네요? 알고 보니 이것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었습니다. 뼈로 된 거대한 몬스터였죠. 그리고 녀석의 아킬레스건을 신나게 가격하던 저는 이렇게 밟혀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도망쳐! 이 새끼가 뭐 별건 안 줍니다. 그리고 이걸 얻게 된 순간 확신했죠. 여기서 이 병사 세트를 다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여기서부터는 도저히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한참을 헤매다가 결국 워프마커를 남겨두고 일단 떠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의 시발점은 이 녀석이었는데요. 스태미나와 체력을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녀석이었어요. 센서가 아래쪽에 있는 사당을 감지했습니다. 여기를 또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한참을 또 헤맸고요. 바로 앞에 우물이 있네?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게 돌로 막아놨더라고요. 빙고. 이렇게 힘들게 찾아낸 사당은 제 경험상 웬만하면 라울의 축복이었습니다. 저 통나무 건너편에 상자가 하나 있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주위 사물만을 이용해서 얻어보겠다는 고집 때문에 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됐고요. 결국 옛 조상님들의 지혜에 굴복하고 맙니다. 와,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제 기분 전환했으니 아까 워프마커 찍어놨던 곳으로 이동해서 잠시 중단했었던 병사 세트 상위 수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아까 거긴 막힌 곳이었고 뒤쪽에 또 다른 길이 있더라고요. 느낌이 온다. 느낌이 와. 근데 쉽게 줄 생각이 없는지 여긴 또 막혀있더라고요. 트레르프를 쓰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응, 아니야. 울트라인드로 방 한 바퀴 둘러보니까 수상한 돌을 찾았습니다. 이 통로 아래로 내려가서 트레르프를 쓰는 거였네요. 아, 나이스. 룩은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드디어 스태미나를 가득 채우겠다는 목표를 이루고 맙니다. 고생했다 진짜. 왕눈에서 공격력 3단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방어구 세트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팬텀 셋, 귀신 셋, 야만족 세트죠. 제가 이미 입수한 팬텀 세트는 기본 방어력이 높지만 강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더 좋은 성능을 내는 방어구를 찾는다면 이 두 세트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야만족 세트를 한번 얻어볼 겁니다. 귀신 셋은 지난번에 써봤거든. 그래서 다음 야만족 하이를 얻기 위해서 이 동굴에 들어왔고요. 근데 이거 몬스터인 게 너무 티나는 거 아니냐? 얼음을 녹여서 보물상자 먹어주도록 합니다. 에라이 뭐 좋은 거 안 나오네. 근데 얜 좀 심했다. 뿔도 튀어나와 있어. 아무튼 해당 동굴에서 야만족 하이도 얻어줬고요. 보코블린 무리와 시비가 붙어버렸습니다. 이번엔 무주라의 가면을 끼고 그냥 주위 광석을 캐다가 도망갔습니다. 내가 너네를 괴롭혀서 뭐하겠니? 동굴 앞에 있던 사당을 깨고 나오니까 와, 지금 해가 막 뜨고 있네요. 그렇게 일출을 보러 해안가로 떠났습니다. 이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그리고 바다에 뭔가 떠다니는 걸 발견합니다. 멀어서 뭔지는 모르겠고 일단 그 근방으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코르그다. 이게 마개를 뽑아내는 것 같기는 한데 울트라인드로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문명을 사용해봤는데요. 와씨, 이게 뭐야? 그냥 마개를 물에 담그면 빠지는 건가 봅니다. 해안가 절벽에 작은 구멍이 있길래 들어가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마요이가 있나? 안쪽에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편지를 물병에 넣어서 바다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아까 본 게 그건가? 아무튼 제가 뭐 딱히 해준 건 없지만 돈을 주더니 사라졌습니다. 이쯤 되면 링크가 원래 악역인데 미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해안 끝에 거대한 섬을 발견했습니다. 또 모험 욕구가 엄청나게 자극되네요. 다행히도 해변에 이렇게 나무 판자들이 널려 있었어요. 날아가기엔 당연히 너무 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출발해줬는데 이거 왜 왼쪽으로 가니? 뭐 결국은 섬에 잘 도착했지만요. 이 녀석은 해적의 아지트를 정찰하는 임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별도의 몬스터의 거점 세고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겁쟁이 녀석이었죠. 그렇게 저는 녀석을 도와주기 위해 칼날 바나나. 역시 바닷가에서 바라보는 선셋은 너무나 아름답네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몬스터 소탕 따위는 뒤로 한 채 원숭이 마냥 칼날 바나나에 미쳐서 돌아다녔죠. 그러다 보니 붉은 달이 뜨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잡다가 초기화 되는 거 아니야? 붉은 달이 뜰 때 요리를 하면 대성공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골든타임은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마땅한 요리 시설이 생각나지 않아서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안돼! 컷신이 이렇게 지나가고 아직 필드에 이렇게 빨간색 불똥들이 튀고 있을 땐 아직까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빨리 많이 만들어 놔야 돼. 보시면 일반 요리와 대성공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이날은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천둥 번개도 치고요. 근데 마을인데도 번개가 찌직찌직거리네요. 그리고 너 왜 여기 있냐? 장비 슬롯 열심히 늘려줬습니다. 지난번 라이넬에 간 4개를 넣은 물약은 1443루피네요. 엄청나다. 이제 이건 붉은 달이 뜨고 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루틴입니다. 등 마사지를 해준 뒤 사면발 활에 혼란꽃을 달아서 뒤통수를 가격하면 다시 등 마사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버 라이넬의 돌갑옷은 투기장의 돌 라이넬이 떨군 가시철구 해머로 러쉬를 성공하면 한 방에 부술 수 있죠. 이렇게 또 새 무기가 완성됩니다. 이제 해적 잡으러 가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전투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내 적수가 되지 못한다! 아무튼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모든 몬스터 무리들을 소탕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어렵지 않았다니깐? 새로 뽑아온 무기의 성능이 굉장하네요.
몬스터의 거점을 다 해치우고 나니까 해적선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당은 아래쪽에서 계속 감지가 되고 섬의 뒤쪽이라고 했는데 뒤쪽이 어느 쪽이야? 동서남북으로 알려줘야지. 여기가 놈들 아지트인가? 다소 길쭉기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섬의 가장 높은 곳에서 뒤쪽으로 뛰어내렸는데 아 뒤쪽 맞구나? 여기서 놈들의 해적선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와 이걸 여기다가 숨겨놨네. 그리고 저는 길을 찾다가 쌓인 스트레스를 녀석들에게 신나게 해소해버렸죠. 아까 못 찾았던 사당도 다시 찾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번 11차 때 스태미너가 부족해서 얻지 못했던 백마를 잡으러 와줬죠. 이제는 뭐 스태미너 가득인데 MR을 한 대 뽑으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을 한번 해주는 게 국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야만족의 투구도 먹어주었죠. 이렇게 야만족의 세트도 모두 얻게 됩니다. 바깥에 몬스터 무리가 있길래 또 열심히 잡아줬어요. 보상으로 한심의 장도를 얻게 됐죠. 이 녀석은 나중에 언젠간 쓸모가 있을 겁니다. 친구를 잃어버린 코르그가 또 근처에 있네요. 당연히 데려다 줘야죠. 아 귀찮아 진짜. 근데 얼마 안 가서 또로그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운반하는 길에 또 또로그를 만나요. 얘네 번식력이 거의 바퀴벌레인데? 그렇게 코르그가 절 하테노 마을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당을 깨고 나왔는데 야 저기 또 용이 날아가네? 참을 수 없어서 파밍을 하러 가는 길에 새로운 하늘섬을 발견합니다. 뭔가 눈에 쌓인 귀여운 하늘섬이었어요. 용기를 시험하는 섬처럼 뭔가 이벤트가 활성화가 됐고요. 주위에는 조나니움 방패와 썰매 방패가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재밌겠다. 자 간다 이구소이! 저는 실제로도 보드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잘 타진 않습니다. 아무튼 뭐 게임 속의 게임 같은 느낌이랄까 이렇게 썰매로 보드를 타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사당 하나가 활성화됐습니다. 근데 얘 라울의 축복 아니야. 너무해. 근처에 온 김에 지난번에 받지 못했던 도감 센서를 추가했고요.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지만 마을 구경을 조금 해보기로 마음 먹습니다. 여기가 패션의 메카래.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이너 사고노님을 만났고요. 지금 소개하고 있는 저 모자를 얻고 싶어서 사고노가 주는 퀘스트를 조금 깨보려고 합니다. 마을 촌장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조형물을 다 치우래요. 하지만 자존감 만땅인 MZ세대 사고노님은 촌장 투표를 다시 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촌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먹이기 시작하죠. 그 뇌물은 바로 화이랄 버섯. 그렇게 어르신들께 버섯을 조금 나눠드리면서 시간을 조금 보냈고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학교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알파 세대는 달라도 다르네요. 의심이 많아. 아이들에게 증거물을 보여줘야 한다길래 그것도 준비해줍니다. 아이들은 잘 키워야 돼. 하이랄의 미래! 그리고 갖다 줬는데 이미 수업이 끝나버렸어요. 에라이. 그래서 다음날 수업 시간에 다시 갖다 줬습니다. 증거자료가 있어야만 선생님 이야기를 믿네요. 그리고 저희 후보님께 뇌물수수권 보고 드리러 왔는데 비싼 버섯 하나를 건네시면서 제 입단속을 시키시더니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으셨죠. 또 다른 벚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사과를 바쳐서 사토리를 만났고요. 여기저기 동굴이 정말 많네요. 돌아다니다 신기한 동굴을 하나 발견합니다. 와 되게 깊이가 있는 동굴이었네. 그리고 키스무리를 또 발견하게 되죠. 이걸 어떻게 참아. 나이스. 그렇게 동굴의 마요이는 찾았고 밖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이놈의 사당이 어디 있는지 당초에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아까 그 동굴에서 찾게 됩니다. 오 뭐야 다이아몬드 나왔어. 오늘도 동남쪽 해안의 일출은 아름답습니다. 또로그가 본인을 저 멀리 있는 섬까지 데려다 달래요. 저기 해적선 있던 곳인데? 그래서 또 배를 만들어서 타고 이동했습니다. 근처에 있는 작고 예쁜 섬도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에 배랑 조나우 기어 몇 개가 있길래 이번에도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켰죠. 출발! 근데 깜빡하고 선풍기를 안 달아서 금세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보 아냐? 이 친구는 해안가를 돌아다닐 때 자주 애용해야겠어요. 그렇게 물놀이를 즐기다가 다시 한번 붉은 달을 마주합니다. 이제 슬슬 방어구 강화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선행 퀘스트였던 토끼풀 신문사에 방문을 해줬습니다. 근처에 있는 설원의 마구권도 들러줬죠. 그리고 여기서 빙설 그리오카한테 한번 깝쳐봤는데요. 눈밭에서도 빠르게 뛸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깝치지 않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황금마만 빨리 얻고 런했습니다. 짜잔. 멀지 않은 곳에 콜텐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마요의 유실물을 전부 교환했고요. 젠장 저 옷이 너무너무 갖고 싶다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하려던 게 있었으니까요. 대요정의 샘 근처의 마구간 사당들부터 하나씩 깨기 시작했죠. 그리고 드디어 대요정님을 만나기 위한 퀘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요정님? 방어구 강화를 최고 단계까지 하기 위해서는 모든 대요정의 샘을 열어야 하는데요. 이게 또 한 개를 열 때마다 흩어져 있는 악단을 한 명씩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도움을 요청하는 한 여성분을 만나게 됩니다. 레이디의 부탁은 거절할 수가 없지. 근데 저를 계속 다른 곳으로 유인하더니 결국 스스로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요. 너 납치된 거야. 사실 너 잡으려고 속은 척한 거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악단 퀘스트 중에 이 친구가 진짜 제일 빡칩니다. 반딧불이 10마리를 잡아달라는데 지금 아침이라 반딧불이가 없어. 그래서 이참에 밀어놨던 숙제를 좀 하면서 시간을 때워주고요. 밤이 되었습니다. 반딧불이들은 눈을 떠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니네가 눈을 뜨는데? 다 도망갔잖아. 너네가 마피아야? 그래서 그냥 밤에 사고노님을 미행하는 퀘스트를 깨러 갔습니다.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미행하다가 이것도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다 소진했던 칼날 바나나를 얻기 위해서 정글에 도착했습니다. 이야, 여기는 바나나 천국이야, 바나나 천국. 그리고 드디어 방해 없이 반딧불이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까 잼민이의 부탁대로 여자애 하나를 납치해주고요, 녀석이 피리를 불기 시작합니다. 반딧불이 잡을 땐 열받았는데 다 잡고 나니까 연출 좋긴 하더라. 이번엔 얘네들을 괴롭히고 싶어가지고 뒷좌석을 비스듬하게 설계했는데요, 이런 이상한 건 탈 수 없다고 얘기하네요. 아이 까비. 그래서 그냥 제대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빠진 다른 멤버를 구출해주고 드디어 대여정 퀘스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휴, 징글징글하다 이제. 그리고 일단 재료가 준비되어 있는 글라이딩 세트부터 2강씩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야만족 세트 강화 재료인 칼날버섯을 파밍하기 위해 도감 센서로 등록했죠. 그렇게 열심히 칼날버섯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야만족 세트 강화 재료가 생각보다 모으기 빡센 게 좀 많더라고요. 웬만하면 귀신세 풀강하는 게 나을 듯? 길을 걷다 우연히 람다의 제보 위치도 얻게 되고요, 다음 재료인 칼날개를 찾아서 또 동해로 향합니다. 가는 길목에 조라마을 근처 사당이 있길래 들러서 깨졌고요, 마을 온 김에 어차피 깨야 되는 거 물의 신전까지 깨기로 마음먹습니다. 먼저 지능놀이를 하고 있는 시드한테 말을 좀 걸어주고 부서진 비석을 고친 다음 학자 할아버지한테 포네그리피를 읽어달라고 합니다. 마을에 있는 차기 영부인한테 고대 아로하나를 주면서 조라의 갑옷을 삥 뜯고요, 이제 나도 폭포를 오를 수 있다. 폭포 뒤에 숨겨져 있는 청류의 궁에서 조라족의 왕에게 다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왕의 증표라는 건 조라왕의 비늘을 말하는 걸세. 이 형 완전 상남자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가죽 벗겨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하늘에 딱 봐도 올라가고 싶게 생긴 섬이 하나 있죠. 폭포를 타고 이 위로 올라오면 비늘이 춤추는 섬에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서쪽 방향에 보이는 물방울에다가 왕의 비늘을 쏴주면 되는데요, 블랙타임 상태에서 쏘면 안 먹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쏴야 이벤트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드와 함께 몬스터 하나를 무찔러주면 됩니다. 우리 시드는 유부남이라 원래 본인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았어요. 마누라의 잔소리 한 방에 그 병은 완치되고 맙니다. 저는 야숨을 안 해봤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하이텐션인 애인지도 몰랐어요. 이제 아까 그 화살이 떨어진 그 부분을 조사를 하면 되는데요, 아니 시드 이 새끼 어디 갔냐? 저 위에서 절 쳐다보고 있네요. 저게? 아무튼 그렇게 시드 녀석이 길을 만들어주는 동안 저는 저 안쪽에 들어가서 퍼즐을 풀었습니다. 맵을 물로 가득 채우면 되는 간단하지만 매우 귀찮은 퍼즐이었죠. 그리고 저 높은 하늘섬에서부터 폭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폭포를 타고 올라가면요, 중력의 영향을 덜 받는 굉장히 신기한 섬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아유, 또 저 위까지 언제 올라가냐? 귀찮을 땐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사용하면 됩니다. 역시 장비빨이 최고야. 그렇게 물의 신전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의 신전에는 챙겨오면 좋은 준비물이 하나 있죠. 바로 58지팡이인데요, 전 2개나 챙겼습니다. 그리고 날먹을 조금 하기 위해서 로켓 무료 나눔터에서 리필을 받았습니다. 물의 신전은 신전 자체의 퍼즐 난이도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딱 봐도 수상한 곳에 추추젤리로 물세척 한번 해주고요, 깔끔해진 기둥에 화살을 한 방 더 쏘면 아래쪽에 물이 빠지면서 물레방아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시드 기술 써주면 클리어. 여기도 이렇게 4개의 자물쇠를 열면 되는 구조였죠. 이번엔 석판을 따라 완성시킨 물레방아를 작동시켜서 전력을 얻어주고요, 물방울로 전력을 연결시켜주니까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다가 추추젤리 던져가지고 또 물세척 해주고 생성되는 물감옥에 공을 띄워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함께 앞쪽 호수에 도착하게 되면요, 이쪽에 있는 돌을 집어 올리면 아래쪽으로 물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여기에 공을 집어 넣으면 되고 리버레커를 사용해서 물이 빠져있는 상태로 만든 다음 그때 빠르게 날아가서 시드의 기술을 써주니까 클리어할 수 있었죠. 마지막 네 번째는 신전 지하 1층에 이런 공간이 있는데 시드의 방어막을 받고 안쪽으로 진입해준 다음에요, 일단 부유석 가져와가지고 문에서 나오는 불 꺼주고 건너편으로 넘어가서 공을 가져옵니다. 그냥 울트라핸드로 멀리 보낸 다음에 건져 올리면 돼요. 이걸 부유석에 붙여 공중에 띄운 다음 트레루프로 이동해서 다시 건져 올리면 되죠. 부유석에 붙인 공을 반대쪽으로 돌려서 딱 도킹시켜주면 마지막 퍼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의 신전의 보스 옥타코스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준비해왔던 그 58지팡이 이걸로 진흙을 씻어주면은 문어가 아주 좋아 죽습니다. 이 페이지로 들어서서는 굉장히 거칠게 반항을 하는데 그래도 어림없죠. 준비물만 잘 챙겨온다면요, 여기 보스전이 세상 정말 쉽습니다. 날아가는 녀석에게 키스의 눈알 붙여가지고 화살 쏴주고 앞길을 막는 진흙은 그냥 지팡이로 다 없애버리면 되고요, 다가가서 다구리로 마무리. 이렇게 또다시 조라마을을 구한 영웅이 되어버렸네요. 그리고 시드는 조라족의 왕이 됩니다. 행복해라 스키야. 그러고 나면 요나가 조라의 경갑의 행방을 알려줍니다. 저는 물놀이를 즐겨하기 때문에 헤엄 스피드업은 못 참습니다. 조라의 경갑까지 획득 완료. 그리고 저는 이곳 조라마을에서 얻을 수 있는 무기를 종결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씨 깜짝아, 요정 이렇게 쓰는 거 맞냐고. 이 친구를 죽이고 나서 무기를 빼앗아 주면요, 조라의 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얻은 건 터트려버렸죠. 아무튼 이걸 들고 마을에 있는 대장간에 가면요, 재료만 가져온다면 광린의 창을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저는 뭐 다이아몬드랑 부싯돌은 이미 갖고 있어서요. 여기서 이렇게 제 첫 번째 종결 무기를 획득하게 되죠. 부서지거나 잃어버리면 다시 만들어주겠다곤 하시는데 재료가 비싸가지고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이번 작품에서 이 무기의 내구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정말 두고두고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적혀있지는 않지만 물에 젖으면 2배의 데미지를 내기 때문에 가히 1티어 무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가장 강한 소재인 실버 라이넬의 칼날뿔을 스크래빌드 해줄 겁니다. 지금 젖은 상태라 154네요. 그럼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무기의 실제 성능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와, 진짜 딜 개미쳤네. 아, 그리고 젖은 상태는 시드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자꾸 날 젖게 해. 그리고 에너지 결정이 조금 모여서 배터리로 교환해줬습니다. 아, 이제 진짜 모험할 맛 나겠다. 꽃게를 찾아 동해안으로 떠나려다 보니 섬 4개가 연결되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돌아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도 건져가자라는 마음에 지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1번 섬부터 4번 섬까지 지상과 지저를 통해 왕복을 하고 나서야 이런 상자를 하나 발견하게 되죠. 내가 이걸 먹으려고? 다시 밖으로 나와 원래의 목적인 칼날개를 찾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향했는데요. 이놈의 칼날개는 어디 숨었는지 보이지가 않아. 그러다 이번에도 코르그에 끌려 한 동굴에 도착하게 됩니다. 뗏목을 타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거라곤 코르그 부채밖에 없었죠. 결국 조종관을 리필해오고 나서야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었고요. 보상으로는 다이아몬드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데? 단순히 해안가보다는 만에 도착하고 나서야 많은 칼날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꽃게잡이를 마치고 나서 악령 세트를 얻기 위해 위로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사당? 못 참지. 사당을 깨고 나서 홀린 듯이 동굴을 따라 들어갔고요. 동굴 끝에서 마요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와, 저놈 저기 붙어 있어서 화살이 안 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면서 잡게 되고요. 알고 보니 이 동굴은 원래 목적지였던 미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무기다. 데미지 꽤 센데? 아무튼 이제 가쁜 메이즈 러너를 찍기 시작합니다. 지상에 있는 미로를 해결하고 나면요, 하늘에 떠있는 미로를 해결하러 가야 됩니다. 여분의 워프 마커를 가지고 있고 하늘에 도착만 한다면 하늘이 더 깨기 쉬워요. 날먹을 할 수 있거든. 하늘 미궁에서는 숨겨진 4개의 단말을 기둥시키면 되는데요. 이렇게 미로 맨 위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워프 마커를 찍어놓고 도착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뛰어내려가지고 아주 쉽게 날먹을 할 수 있습니다. 4개의 단말을 모두 기동시키고 나면 퀘스트가 깨지면서 아래쪽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하층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급 블록 걸렘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2차원 악령의 갑옷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붉은 달이 떴을 때 요리를 하기 위해 아예 대놓고 기다렸습니다. 어째 붉은 달 주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다? 그렇게 근처의 사당과 동굴을 클리어하면서 다음 미로로 향했죠. 지상의 미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솔방울이나 도토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뜀걸음질만 열심히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쉽게 깰 수 있는데요. 정작 문제는 천공의 미궁으로 올라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가까운 하늘섬에서 이동을 할 겁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을 얻은 것 같네요. 참고로 이 거대한 부유석은 블루프린트로 재창조할 때 조나늄을 100개나 소모합니다. 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타보겠어 이걸. 뭐 가는 길에 비록 부서지긴 했지만 입구까지는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차원 악령의 경갑까지 획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아까 상등골렘이랑 싸울 때 벌써 광린의 창이 부서질 것 같다는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무기를 수리하기 위해 근처에 있는 사당을 깨면서 올딘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바퀴가 많으면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징그럽기만 하네요. 그렇게 올딘 지방을 누비다가 우리의 수리공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스크래빌드 소재를 제거해서 광린의 창으로 만들어주고요. 아무 무기에다가 그냥 소재로 사용해서 갖다 붙여줍니다. 광린의 창을 소재로 만드는 이유는 원래 얘는 수리가 안 되기 때문이죠. 편법 쓰는 거예요, 편법. 아무튼 이걸 로곡타에게 먹이면 얘가 깔끔하게 수리해서 돌려줄 겁니다. 자, 이렇게 무기를 빨아들이고, 야 잠깐만 너 뭐해? 그리고 이걸 들고 시작이 마을로 가야 하죠. 여기 기도하는 거 있다. 이게 그동안 좀 많이 쌓였거든요. 그리고 마을 분해숍에서 깔끔하게 분해해줬습니다. 이제 다시 내구도 만땅! 자, 이제 마지막 다음 미로를 깨러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화염의 그리오크가 있네요. 아니 이젠 내가 잡겠지. 그래서 녀석과 영혼의 맞다이를 뜨기 시작합니다. 샤워하다가 눈에 샴푸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따갑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누나를 그냥 화살로 그냥 수리해온 따끈따끈한 광린의 청을 받아라. 엥? 뭐든지 너무 뜸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튼 화염의 그리오크도 멋지게 잡아냅니다. 이지. 그리고 마지막 미로 깨주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천공의 미궁을 가져야겠죠. 그래서 근처 하늘섬으로 왔더니 탈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약간의 개조를 해준 다음에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죠. 하지만 당연히 한 번에 도착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아까운데 여기서 어떻게 못 올라가나? 이곳은 중력이 낮기 때문에 조금 적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What the f? 결국 포기하고 입구 사당부터 깨줍니다. 뭐 당연히 라울의 축복이겠죠?
아니 뭐야 이게! 애초에 이름이 꺼진 등불이었네요. 이 장면을 보고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만 한참 쳐다보다 보니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화살에다가 불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여기만 불이 꺼져 있는 게 너무 수상해. 하나씩 이런 기믹이 들어있는 것도 굉장히 괜찮네요. 이렇게 2차원 악령 세트를 맞추게 됩니다. 룩은 이렇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갑자기 2차원 악령 세트를 얻은 이유는 바로 이 세트 보너스 때문입니다. 이 뼈 공격력업 효과는 일반 공격력업 버프와 중첩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뼈 소재를 얻기 위해 지난번 저를 방해했던 몰드래곤 녀석을 죽였습니다. 공격력 32면 나쁘지 않죠? 그리고 방금 얻은 턱뼈를 붙여줄 메인 무기도 얻어줍니다. 리세마라를 한다고 했는데 공업대 10이 잘 안 나와가지고 9 정도로 만족했습니다. 여기에 몰드래곤의 턱뼈 스크래빌드 그리고 밀린 숙제를 하면서 내구도를 소모시켜줬습니다. 뼈 공격력업이 1.8배라 벌써부터 어마무시하죠? 그렇게 내구도를 다 소모시키고 나서요 03번 묘리 먹어주고 실전에서 테스트해봤습니다. 엥? 2방? 이제 실버라인을도 원콤을 낼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숙제를 해낼 수 있겠군요. 이지. 그리고 저는 이제 겔드 쪽 스토리 진행을 위해 카라카라바자에 도착해 소상공인들에게 돈줄을 내주었죠. 사실 필요한 것만 산 거긴 합니다. 그리고 야생의 모래폭풍을 만나 한 마리 잡아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동을 하다 보니 모래폭풍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도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옆에 웬 사람이 있네? 알고 보니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반갑다며 쎄쎄쎄를 하고 있었는데 아까 들렸었던 카라카라바자가 습격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당장 가서 도와줘야지. 이곳을 습격한 기부도라는 몬스터는 저 둥지에서 계속 생산이 됐는데요. 루즈도 이래선 끝이 없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끝이 없구나. 저 말을 듣고 나니 뿌리를 파괴하기는커녕 머릿속엔 온통 기부도의 뼈를 영원히 파밍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뿐이었죠. 근데 양심상 별로 안함. 그리고는 다시 마을로 향해 줍니다. 아니 갈 거면 같이 가지 왜 니들끼리 가? 근데 루즈를 이미 만나고 오니까 바로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아 개꿀.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제 이목을 끈 건 바로 왼쪽에 있는 장신구 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알바가 사장님이 안 계신다고 왔는데 루마린 사구에 계시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둬야 해요. 나중에 꼭 필요하신 분이야. 겔드마을 디펜스 퀘스트를 받으면 이렇게 준비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겔드의 무기들도 공짜로 받을 수 있죠. 이거 찾느라 마을 한 바퀴 다 뒤졌네. 그리고 이렇게 몰려드는 적을 물리치면 되는 간단한 퀘스트였는데요. 기부도에 뼈 먹는데 미쳐 있었더니 루즈가 당해버려서 게임 오버되고 맙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시 깨면 되죠 뭐. 그 다음엔 벽화에서 번개의 신전에 대한 힌트를 얻습니다. 아까 벽화에서 본 대로 붉은 기둥 3개를 빛으로 연결시켜야 하죠. 그러고 나면 새 기둥 가운데에 신전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따 멀다 멀어. 신전 입구를 막고 있는 저 누에고치를 터트려주면요 모래폭풍의 원인이었던 퀸 기브도라는 녀석이 나타납니다. 우메 벌써 보스전이요? 찐 보스전은 아니고 피 조금 까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번개의 신전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나오는 적들을 물리치면서 앞으로 계속 전진하다 보니까요 신전 중앙까지 어렵지 않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는 뭐가 이렇게 높아? 우선 구석에 뭔가 수상한 돌을 치워주면요 강한 바람이 나와서 위로 단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선 3층까지 올라와주고 틈새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들어가 줍니다. 이 채광의 방 구석에 보면 거울이 있는데요 거울을 사용해서 바깥으로 빛을 반사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움직이는 거울로 위치를 맞춰 비밀의 방까지 빛을 반사시켜주면 되는 구조죠. 한번 해봤던 건데도 이게 참 오래 걸리네요. 아무튼 이렇게 6층 퍼즐은 불 함정을 피해 아래로 떨어지면 광염의 방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에 루즈의 번개를 쏘면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이어서 아까 빛을 받아 다른 비밀의 방을 열어주고 열기구에 거울을 달고 띄워 방 안 특정 위치에 빛을 쏴줍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루즈 번개를 쏴주면 클리어. 세 번째는 뭔가 수상한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돌 2개가 이렇게 빛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환풍구를 통해서 밖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리버의 코로 2개의 모양을 맞춰주고 또 새로 열리는 비밀의 방에 들어가 줍니다. 저 돌에 빛을 몇 초 이상 비춰주게 되면요 이렇게 위쪽으로 빛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빛을 다시 방 바깥 돌에다가 비춰주게 되면 문이 열리게 되면서 클리어할 수 있었죠. 마지막 남은 퍼즐은 그냥 저 뒤에 벽에 보면 움직일 수 있는 돌로 막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쉽게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퀸 기브도와의 진짜 보스전이 시작되는데요 루즈의 번개를 맞춰서 일단 가피를 벗겨줘야 데미지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이 벌레 자식은 제 실버라인을 광린의 창에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데미지 달달하다. 이 페이지도 그냥 루즈 번개 맞춰주고 굳이 번개 2번이 아니라 다른 속성 공격이 들어가도 녀석이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모아서 삭제시켜버렸습니다. 예전에 처음 녀석을 잡았을 때 너무 쌓인 게 많아서 정말 통쾌한 복수전이었습니다. 으익 징그러 이 자식아. 오늘도 세상의 평화에 큰 기여를 했네요. 이렇게 그닥 실용적이지는 않은 번개 셔틀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홍일점? 오히려 좋아. 근데 더워서 우통을 까고 있었더니 이런 상황에서도 뷰러가 절 내쫓더라고요. 하긴 뭐 감옥에 안 보낸 게 어디냐. 겔드마을엔 비밀리에 운영되는 상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지하
지하 수로에 맞는 위치에서 트레루프로 들어갈 수 있죠. 여기서 눈과 모래에서 평소처럼 달릴 수 있게 해주는 하이 두 종류를 판매하고 있으니 신전을 깨고 난 뒤 꼭 들러줘야 하죠. 그리고 저는 몰드레고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녀석들은 진동을 통해서 먹이를 감지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이렇게 폭탄꽃을 먹이게 되면 알아서 딜타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때 녀석의 약점인 배돼지를 광린의 창으로 후벼주니 아주 간단하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처 몰드레고들을 학살해 보호종으로 만들다 보니 붉은 달과 함께 퀘스트 하나가 깨집니다. 여기가 바로 루마린 사구였고요. 이분이 장신구샵 사장님입니다. 보답으로 특별한 무구를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제가 두 번째 종결 무기로 사용하려던 녀석이죠. 근데 방금 막 붉은 달이 떠서 시체 파밍을 하고 있는데 몰드레고가 되살아났어요. 바로 다시 사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구의 재료를 파밍하기 위해서 지난번 팬텀 방어구로 얻었던 사구로 들어가줍니다. 마을 디펜스 할 때 꽁으로 얻었던 무기는 혹시 지저에서 부식되지 않은 무기를 얻을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스크랩빌드 하지 않고 부서뜨렸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겔드의 나이프와 겔드의 방패를 얻게 됩니다. 다시 마을로 돌아가서 사장님께 무구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했죠. 재료는 광린의 참보다 조금 비쌉니다. 아무래도 방패까지 만들어주다 보니 그런 것 같네요. 솔직히 방패는 필요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7보의 나이프를 얻게 됩니다. 겔드의 무기 특징은 소재 공격력이 2배가 되는 겁니다. 대신 내구도가 엄청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7보의 나이프는 소재의 2배는 그대로지만 내구도까지 높은 명실상부 왕눈 1티어 무기죠. 여기에 공격력 51짜리 실버 라이넬의 분쇄뿔을 달아줬습니다. 데미지 130에 엄청난 한성검이 만들어졌네요. 그런데 광린의 창이 벌써 부서질 것 같대요. 내구도 70 금방 쓰네. 그래서 다시 한번 수리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윤도리 마을도 좀 구해줘야 될 것 같네요. 이 마을은 주민들이 온통 마약에 중독돼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리더격인 녀석이 대놓고 유통하고 있었죠. 이곳은 더위 가드로는 어림도 없을 만큼 뜨거운 동네이기 때문에 불꽃 가드가 달린 새 방어구를 구해야 합니다. 만일 무턱대고 진행을 하다간 삶은 달걀 수준이 아니라 수비드가 돼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윤돌이 녀석의 암거래 장면을 덮치기 위해 광차를 타고 윤돌반 본부로 향했죠. 예전에 처음 이곳을 깰 때에는 날아가서 잘 몰랐지만 곤돌라 리프트 레일이 아주 잘 깔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녀석이 젤다에게 조종당하는 기이한 장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내가 알던 젤다가 아니오! 눈이 헷가닥 돌아버린 윤돌이는 페어플레이는 여시랑 바꿔먹었는지 체급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제게 덤벼들기 시작했죠. 한 60kg 이상 차이 날 것 같은데? 아무튼 녀석의 뚝배기를 깨서 정신을 차리게 해줬습니다. 사실은 되게 순하게 생긴 마파두부 같은 녀석이었죠.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에 실패한 젤다는 주랭랑을 칩니다. 데스마운틴의 분화구에서 젤다를 처음 만났다는 고백에 다시 곤돌라를 타고 데스마운틴으로 향해줬죠. 그리고 정상에는 거대한 머가리 3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보스전은 개인적으로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윤도리와의 콜라보로 어렵지 않게 깰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상에 있던 돌무더기가 무너져 내리면서 산 가운데를 통해 지저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캄캄한 화산 속에 뿌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므로 일단 모조리 찍어줬어요. 그리고 일단 뿌리부터 밝혔답니다. 어두운 거 싫어. 주위가 밝아지고 나니 근처에 버려진 기어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녀석들을 조립해서 타고 화염의 신전으로 향했죠. 조난이온 광질은 절대 못 참습니다. 그렇게 처음 깰 때 가장 어려웠던 화염의 신전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역시 한번 해봤어서 그런지 우려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정말 쉽게 깼어요. 먼저 용암으로 된 함정을 지나 광차를 타고 위로 향합니다. 처음 할 땐 여기 몇 바퀴를 뺑글뺑글 돌았어 그냥. 그리고 윤돌이를 시켜 문을 막고 있던 오브젝트를 파괴했죠. 그 안에 있는 징에다가 다시 윤돌이 슛. 여기는 자물쇠를 5개나 직접 열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광차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얘는 뭐요? 그렇게 웅장이 가슴해지는 전투가 시작되었죠. 환장한다 진짜. 아무튼 철로를 바꿔가며 환승센터에 도착을 하고 광차를 갈아타고 철로를 움직여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그리고 또 용암을 건너주니 깰 수 있었죠. 세 번째는 다시 용암을 건너와 철로를 또 변경해주고 3층으로 향해줍니다. 여기가 환승이 가장 많은 플랫폼인 것 같길래 워프마커 남겨두고요. 곧장 4층으로 향해줍니다. 목표물은 바로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돌다리를 만들어 연결하고 나서야 자물쇠를 풀 수 있었죠.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또 돌무더기가 보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돌다리와 리버레코를 활용해 돌무더기를 부술 수 있었고요. 그쪽 안쪽으로 들어와서 아래로 쭉 내려가니까 하나를 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마커 남겨놨던 환승역으로 돌아와서요. 바로 아까와 다른 쪽 4층으로 올라가주고 끊어져 있던 나무다리를 연결해줍니다. 여기 바로 위를 보니까 또 돌무더기가 있죠. 그냥 윤돌이를 쏴주면 알아서 벽을 타고 부수더라고요. 그곳에서 상자가 하나 떨어지는데 리버레코로 쉽게 올라갈 수 있었죠. 여기서 마지막 남은 자물쇠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블라디보스토크산 킹크랩을 마주하게 됐고요. 놈의 다리를 윤돌이로 박살내주면 프리딜 타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최강의 무기 광린의 창을 들고 있었죠. 이 페이지는 녀석이 박쥐 모드가 되는데 윤돌이에게 벽타기를 시켜 명중하면 됩니다. 돌무더기로 절 가두는 건 리버레코로 쉽게 파괴할 수 있어요. 참 쉽죠? 어이!
마지막은 세핑 7번의 나이프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약에 절여져 있던 좀비 시티를 다시 건실한 노동자 마을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채굴 담당병을 얻게 됐고요. 마을의 겔드 숙녀가 대량의 보석을 비싸게 매입해주니 루피가 궁할 때 종종 애용해야겠네요. 그리고 드디어 공업대 10짜리 근위의 양손검을 얻게 됐고요. 공격력 875에 진짜 최강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전에 쓰던 거랑 타수는 같아서 별 의미는 없지만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그리고 쓰던 근위의 양손검을 버리지 않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영상을 끝까지 본다면 알 수 있겠죠. 이곳에 칼날 장수풍뎅이가 많다는 제보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오 진짜 있네요. 근데 실수로 달리기 키를 눌러버리는 바람에 다 도망가 버렸죠. 도감 등록이라도 해놔서 정말 다행이다 싶었지만 더 이상 풍뎅이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숨 처음 시작할 때 지역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대충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그쵸?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뭔가 다른 느낌이 드네요. 처음 링크가 눈뜨는 동굴 안에는 이렇게 이가단 마크가 그려져 있었고요.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한 칼날 바나나 하나가 눈에 띕니다. 이거 쥐약이다. 근데 씨발 나로서는 안 먹을 수가 없네. 이쯤 되면 알면서 당해주는 게 꼭 조카들이랑 놀아주는 것 같네요. 아무튼 보상으로 설계도 석판을 받았습니다. 광선 오토바이라는데 나중에 심심할 때 갖고 놀아봐야겠네요. 아버님을 처음 뵀던 곳에 모닥불은 아직 있네요.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이가단의 아지트에 견학을 갔습니다. 뭐 당연히 녀석들은 제 상대가 전혀 안쪽에는 또 붙잡혀서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가단 마스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거점의 위치를 알려주더라고요. 이제 다들 다음 제 행선지가 예상이 되시죠? 은밀함 업 3단계라 조용히 돌아서 뒤를 치려고 했는데요. 녀석들 시력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하지만 뭐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붙잡혀 옷을 만들고 있는 노예분께 이가단 타이츠를 받게 되죠. 이렇게 이가단 코스프레가 완성됩니다. 이어서 이가단의 무기인 부식되지 않은 잔심의 단도와 잔심의 장도를 획득했습니다. 검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잔심의 장도에 연기버섯을 스크래빌드하면 연기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안됩니다. 숲의 무기를 얻으러 가야겠군요. 드임블라유적 조망대 북서쪽에는 보코블린 3마리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의 보물창고에서 숲에 사는 자의 검을 얻을 수 있죠. 개또다세! 그리고 오래오래 쓰기 위해 지저에서 부식되지 않은 검을 새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알게 된 마지막 이가단의 거점을 찾아왔죠. 한 약해 빠진 녀석이 여기서 멋진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하네요. 녀석은 문전박대를 당했지만 저는 이가단 슈트 덕분에 출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와 여기 까리하네. 앞에서 폼 잡고 있는 걸 보아하니 제가 간부인가봐요. 옆에선 칼날 바나나를 팔기도 하네요. 원숭이 자식들.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녀석들의 아지트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도 입점해 있었고요. 아 여기 일본이니까 혼다인가? 이가단의 체력 단련실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련을 잘한 사람에게 토둔소와 호레의 투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놈들을 열심히 후드를 패줬습니다. 이렇게 토둔소와 호레의 투구까지 획득 완료! 제가 더 찾지 못한 건지 뭔지 더 이상 아지트에 별건 없더라고요. 사당 앞에 깊은 굴이 하나 있기는 했는데 이때는 왜인지 별로 들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한동안 플리마켓을 구경하다 녀석들이 지겨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지트 한가운데서 옷을 갈아입어 버렸죠. 트로이의 목마처럼 아예 내부에서 뿌리채 소탕해버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바깥으로 내쫓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몇 번을 반복해도 3명의 단원만 절 상대해주더군요. 어쨌든 애써 구해온 무기를 테스트해봤습니다. 연기버섯 곤봉이라 생각보다 발동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애초에 창으로 구할 걸 그랬어. 머리 위에 물음표가 떠있는 녀석들 등 뒤로 다가가서 잔심의 단도로 습격을 사용해 처리하는 무기 조합이죠. 작정하고 만들면 1920의 미친 데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발동 조건이 너무 귀찮아서 저는 잘 안 쓸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데미지는 진짜 세긴 세더라고요. 전투를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을 것 같네요. 호레의 투구도 한번 써보려고 뇌전 그리오크에게 결투를 신청했습니다. 번개를 무효화시키니까 확실히 엄청 편하더라고요. 에넬이 루피에게 억가당한 게 확실히 체감됐습니다. 아침에 하도 풍뎅이가 안 나오길래 이번엔 밤에 가봤습니다. 장수풍뎅이는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충이었군요. 그렇게 아침해가 뜰 때까지 파브르가 되었으나 결국 목표했던 개수는 채우지 못했죠. 이번엔 코로우의 숲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우두머리 데크나무님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더 우선시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저에서 트레루프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오려면 귀찮으니까 일단 워프 활성화부터. 그리고 데크나무님께 말을 걸면 복통을 호소하죠. 수술을 직접 집도하기 위해 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요, 커다란 구멍이 나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야 하죠. 뱃속의 염증은 말할 것도 없는 상태였고 종기가 꽤 심하게 나서 이걸 제거해드렸습니다. 심지어 움직여. 그리고 팬텀 간원과는 상남자식 결투를 했죠. 원펀치는 못 참아. 아무튼 때려잡고 나니 몸속은 깨끗이 치유됐답니다. 그리고 데크나무님이 마스터 소드의 위치를 알려주는데요, 마스터 소드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GPS를 얻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밤일을 하러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야만족 세트를 풀강하게 됩니다. 룩 자체만 보면 그냥 그런데 라인
라이넬 무기들과 잘 어울리기는 하네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요이를 수집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꾸 눈에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렇게 마요이를 잡으러 다니다가 어떤 동굴에서 특이하게 생긴 지형이 있길래 트레루프로 뛰어올라 봤더니 이가단 마크가 그려진 조형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가단 옷을 입어봤고요. 칼날 바나나를 받쳐보기도 했습니다. 때려보기도 했고요. 촛불에 불을 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일단 지나쳤죠. 그렇게 다시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 이가단 마크가 그려진 새로운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이가단 간부 대기소였죠. 여기선 간부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험 내용이 바로 아까 우연히 발견한 조각상과 관련이 있었죠. 아 뭐야, 칼날 바나나 바치는 거 맞았네. 이걸 먹튀해버릴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개구리 조각상에 바나나를 바쳤죠. 저는 이제 이가단의 간부가 된 걸까요? 다른 보상은 없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이건 꽤 쓸만할지도 모르겠네요. 마요이와 사당도 발견할 수 있었죠. 여기저기 동굴을 뒤지다 맨몸의 청년들을 마주쳤습니다. 근처 마구간에 들러보니 젤다님의 지시로 맨몸 수련을 하고 있던 거라네요. 그리고 이 근처 또 다른 동굴에는 람다의 제보를 찾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댕댕이에게 사과를 몇 개 먹이면 제보가 들어있는 상자가 뭔지 알려주죠. 여기서 화염의 바지 얻었고요. 아깐 들여보내주지 않다가 마을에서 퀘스트를 받고 오니 들여보내주더라고요. 맨몸인 상태로 저 몬스터 무리를 해치워야 하는데요. 일단 몽둥이부터 들어. 아니 돌보코블린 개빡치네 진짜. 어라라?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녀석들 총기 보관함을 털어버리는 겁니다. 뭐 원래 그렇게 어려운 미션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이요. 그리고 마구간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 됩니다. 알고 보니 인간들이 젤다님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였네요. 아무튼 그렇게 데스마운틴 근방 마요이들 씨를 말리다 보니 안에 온천이 있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한 녀석이 말을 걸더라고요. 아예 자리 잡고 삶은 달걀까지 나눠주는데 뭔가 녀석의 MBTI는 E로 시작할 것 같네요. 근데 저랑 친해질 궁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패드 팔아서요. 아무튼 이렇게 광질도 하고 도난된 녀석을 구해주기도 하고요. 몬스터 무리를 무찔러 칭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거 은근히 기분 나쁘네. 신수, 병기, 루다니아를 얻기도 하고 동굴 속 용암지대 위를 광차를 타고 지나기도 했고요. 때로는 구멍 속으로 뛰어들기도 하고 사륜 오프로드 카로 용암을 건너기도 합니다. 오! 화염의 머리 장식이 나왔네요. 동굴 속 마그록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추추 젤리가 아주 만능해요. 사당 활성화를 위해 동굴 속 수정을 운반하기도 하고요. 어라? 어라라? 야, 나 데리고 가! 나도 태워줘! 겸사겸사 지난번 알게 된 람다의 제보를 얻으러도 왔습니다. 이걸 쓰긴 할까? 그리고 다시 시작이 마을에 방문했죠. 제 목적은 허드슨 사장님의 딸내미입니다. 아버지 속은 하나도 모르고 겔드 마을로 이사갈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죠. 레이카 관리인에게 사용료를 내고 정당하게 권한을 받았지만 이 조그만 녀석은 자꾸 범죄를 일으키고 싶어 합니다. 근처에서 놀고 있던 나무 판자로 가려봤지만 실패. 애들 장난이라 생각하고 그러려니 넘어가줬으면 좋겠네요. 난 분명히 사용료 냈어. 사장님은 딸내미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려고 혈안입니다. 열기구를 해님처럼 염색하기 위해 해프미 꽃 10개를 가져와 달라네요. 그렇게 염색한 천으로 덮은 열기구를 함께 타. 잠깐만, 나는 왜 같이 타? 그리고 메티스는 겔드 마을로 떠납니다. 그러고 나면 마을 근처에 집을 지을 수 있죠. 진짜 싸게 쳐준 거라고는 하는데 요즘 믿을 사람이 있어야지. 그렇게 저는 내 집 마련에 성공했습니다. 사실 제 진짜 목적은 이거였죠. 수납 공간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메티스를 보내고 나니 킬튼에게서 새 퀘스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몬스터 사진을 보여주면 그걸로 허드슨 사장님이 피규어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구경도 시켜줍니다. 그리고 지저에서 조라의 대검을 얻었어요. 여기에 실버 리잘포스의 꼬리를 스크래빌드 해줬죠. 여러분은 하우스록에게 혼란꽃을 쏴본 적이 있나요? 녀석이 혼란꽃을 맞으면 위에 올라타있던 원딜들을 다 내팽겨 쳐버린답니다. 그리고 킬튼이 이 녀석 사진을 원하길래 한 장 찍었습니다. 이 녀석도요. 아까 만든 조라의 대검 성능을 확인해봤습니다. 실버 리젤포스 꼬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데그가마 상대할 때 개꿀. 그리고 콜텐에게 와서 그동안 모은 마요이의 유실물을 모조리 교환해버렸습니다. 이윽고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정령셋을 맞추게 됩니다. 모든 마요이의 유실물을 원하지만 녀석은 더 이상 보물이 없다고 하네요. 그럼 어쩔 수 없다. 유감이네. 오, 예뻐! 예뻐! 이건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그리고 하테노 마을에서 염색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얻고 싶은 장비가 또 생겼죠. 그것은 바로 게임 초반에 얻을 수 있는 람다의 제보 클라이밍 장비입니다. 화염의 바지와 클라이밍 장비를 입고서 염색을 해주면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이거지! 다시 감시조망대로 돌아와 보니 다들 뭔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달과 함께 하이랄 성에 젤다의 모습이 포착되죠. 그래서 젤다를 만나기 위해 하이랄 성으로 진입합니다. 뭐야, 왜 막혔어? 결국 날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이랄 성에 도착하고 나니 젤다의 음성이 들리네요. 기다리고 있다면서 젤다의 위치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젤다는 사라지고 몬스터 무리가 나타나죠.
맵을 열어보면 젤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술래잡기를 5번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좀 질리는지 대화를 시도하더라고요. 난데없이 하이랄 성을 수리하기 시작하더니 알고 보니 금빛 섬광은 젤다였나 봅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연출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最後の景色になるのだからな。 개새끼? 금빛 섬광인데 스사노오도 쓸 줄 아네. 아무튼 이 마왕 녀석이 젤다로 변장해 여기저기서 빌런 짓을 하고 다니던 것이었죠. 비록 마스터 소드를 챙겨오진 못했지만 풀강 야만족 세트를 입은 저는 생각보다 강했을 겁니다. 그리고 무기 내구도가 아까워서 놈들이 떨어뜨린 무기를 조합해서 사용했죠. 근데 이거 너무 쓸만한데요? 수요보단 공급이 넘치는 무기를 들고 후드려 패다 보니 어느새 이 친구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빡이 7대로 친 팬텀이 형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자 우리 내 지방인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네요.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약해 보여? 나만 그래? 아무튼 뭐 도와주러 온 거 자체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마왕 어르신께서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참교육을 시작했죠. 할배 리즈 시절은 요즘 것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정도면 라떼는 할만해. 감시조망대로 다시 돌아와 회의를 하다가 6번째 현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하지만 저는 숙제를 하느라 바로 현자를 찾으러 가진 않았습니다. 팬텀을 잡은 기념품을 전시하기도 했고요. 뭐 암튼 이것저것 할 게 많았거든. 지난번 킬튼이 필요하다고 한 몬스터들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다하다 킹 그리오크를 찍어 오라네요. 하지만 이세카이에서의 제게 불가능이란 존재하지 않죠. 근데 멀기는 진짜 멀리 있네요. 로켓을 타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안 들어. 결국 날개를 타고 킹 그리오크의 거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녀석이 바람을 불 때 얼른 사진을 찍었죠. 물론 녀석을 잡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몬스터들의 왕 격파 완료. 그리고 다른 종의 그리오크들도 피규어를 만들기 위해 사진을 찍었죠. 물론 이 녀석은 개인적인 감정이 있던 녀석이라 이번 기회에 복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킬튼 녀석에게 킹 그리오크의 사진을 보여줬고요. 무대는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담례로는 다이아몬드 1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찍어온 다른 녀석들도 장식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얘네는 밤에 보니까 더 예뻐. 부식되지 않은 근위의 양손검을 더 파밍했습니다. 역시나 내구도를 소모시켜 줄 건데 소재를 붙였을 때 내구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순정 상태가 아닌 사과라도 붙인 상태에서 부숴야 하죠. 이번에도 사토리산의 사과밭에서 열심히 근무했고요. 뭐랄까 뭔가 레릭기타 만드는 기분이네요. 아무튼 점점 이렇게 준비가 맞춰져 가네요. 이제는 잃어버린 용사의 검을 얻으러 가볼 겁니다. 감동은 감동이고 할 건 해야죠. 너 티발 씨야? 용암석 파밍까지 완료하고 나서 백룡 머리 위에 있는 마스터 소드를 뽑았습니다. 스태미나는 2줄이 필요하네요. 이렇게 처음 마스터 소드를 삥 뜯긴 장소에서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가단 총장 코가님을 무찌르러 지저로 내려갔습니다. 이가단 슈트를 염색했는데도 단원들은 알아채지 못하네요. 근데 코가님은 제가 링크라는 걸 바로 알아채는군요. 역시 총장이라 이건가? 물론 전투로는 제 상대가 아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곤 친절하게도 다음 행선지를 얘기해주며 달아나죠. 이번엔 코가님과 함께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말썽꾸러기에겐 매질이 가장 좋은 약이죠. 이번엔 녀석이 마왕의 거처를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더 따라가서 신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토의 마을 주변에는 깊은 굴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코가님 있는 폐광으로 이어지죠. 이번에는 자칭 최강병기를 꺼내는 코가님입니다. 얘는 이걸 또 어디서 주워왔어? 투머치 토커인 코가님은 전투 전에 마왕님의 거처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골렘은 냅두고 코가님을 쏘면 쉽게 팰 수 있죠. 그게 아니더라도 둔기로 패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가단의 보스는 스스로 자멸하게 됩니다. 안녕! 굉장히 화려하게 퇴장하네요. 이번엔 6번째 현자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고리 유적이 떨어진 카카리코 마을에 왔습니다. 엄청 높이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도 트레루프로 올라갈 수 있었죠. 사진기로 부유고리 유적 안에 있는 석판을 찍어주고요. 뒷일은 타우로 씨에게 맡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독을 해주세요. 그렇게 타우로 씨는 단서를 더 얻기 위해 하이랄 남동쪽으로 조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뭔가 직감적으로 파야가 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옷을 벗고 말을 걸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더 부끄러워하네요. 그래서 이번엔 바지를 입고 말을 걸어봤습니다. 똑같네요. 근데 바지는 벗고 상의만 입었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파야는 링크의 상체를 좋아하는군요. 이번에 도착한 조나우 유적에는 암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친절한 타우로 씨가 알아서 해독을 해줘요. 타우로 씨가 열지 못한 상자를 열어보면요, 뇌광의 옷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물 상자를 도감 센서에 등록한 뒤 이무기의 강을 따라 쭉 내려가면서 뇌광 세트를 수집하면 되죠. 그리고 이무기의 강 끝 꼬리의 재단에 뇌광 세트를 착용한 채로 조나우 에너지를 받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유적지에 있는 기둥들의 번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안개가 걷히더니 새로운 하늘섬이 나타나게 되죠. 이 하늘섬의 이름은 뇌명의 섬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얻었던 호르의 투구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뇌광 세트 효과도 생각보다 간지나는데요? 실용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는 이 섬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지난번에 날아가서 바로 깨버려서 몰랐는데 이 섬이 생각보다 볼륨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최대한 씻고 뜯고 맛봤습니다. 그러다 또 아래쪽에서 사당이 감지가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한
한참 헤맸습니다. 레일을 타고 가다 위로 올라가는 거였네요. 이렇게 사당을 찾아 깨고 나서 섬의 마지막까지 도착을 하니 이런 점프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번지 점프를 하니 새로운 지역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용머리 섬은 날씨가 매우 맑네요. 안쪽엔 기도를 할 수 있는 조각상이 있었고요. 처음 시간의 신전처럼 체력을 소모해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올빼미 마스크 하나가 놓여져 있었죠. 이 마스크는 여기가 클럽인 줄 아는지 갑자기 초록색 광선을 쏴대는데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가 이걸 운반해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염치는 있는지 비행장을 만들어두긴 했더라고요. 물론 괴상한 걸 만들어서 문제가 발생하긴 했지만요. 안돼! 가자! 어찌저찌 이리군 했는데 자꾸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괴상한 윗날개를 그냥 뜯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대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죠. 난리가 났네 아주. 결국 4기통 호버바이크를 타고 운반하기로 결정합니다. 확실히 안정적이야. 아무튼 가면을 갖다 주니 또 새 지형이 열립니다. 한 번 더 빛이 이끄는 대로 배달을 떠났죠. 그렇게 지저 어딘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보니 이것은 엑조디아의 머리였죠. 그렇게 영혼의 현자 미넬이 직접 말을 걸어 모든 조각들을 모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각 지점마다 체크인을 해주면 물건을 건네주고 저를 감금시킨 뒤 다른 통로로 배달을 요청합니다. 배달이 어렵진 않습니다만 시간이 오래 걸려. 시간이 이렇게 계산 없이 하다간 몸이 고생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걸 만들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답니다. 아무튼 조각들을 가져와서 제자리에 끼우면 되죠. 그리고 호레의 투구 활용도가 진짜 미쳤네요. 와, 여기서도 쓸 줄은 몰랐다. 좀 정상적인 걸 만들었으면 꽤 금방 깼을 텐데 말이죠. 어찌됐든 배달을 완료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사타구니에서부터 동력이 발생돼 골렘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며 움직이는 영혼의 현자, 그리고 영혼의 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젠 제가 링크인지 쿠팡맨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네요. 미넬의 골렘은 손과 등에 다양한 물건들을 조합할 수 있었는데요. 등에는 반드시 선풍기를 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갈 수 있거든. 그리고 골렘의 전투력은 솔직히 최악이었습니다. 방어력이라도 좀 줬으면 몰라. 저는 당최 이걸 어디다 써먹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비석까지 이동을 하려는데 맵이 어두워서 그런지 또 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린이집 선생님의 인솔하에 산책을 떠나는 병아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지쳐있던 상태였어서 너무 싸우기가 싫었죠. 그래서 지난번 만들었던 연기 곤봉과 잔심의 단도를 사용해 습격으로 녀석들을 처리했습니다. 이번엔 옹기종기 모여있어서 쉽게 토벌했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 골렘을 데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선 또 다른 골렘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 이렇게 위험한 건 좀 폐기하라고. 그렇게 둘이서 퍼시픽 림을 찍게 됩니다. 이 골렘 녀석을 먼저 그로기 상태로 만들고 그 후에 여러 번 공격을 가해 링 모서리에 전기장에 닿게 해야 체력을 깎을 수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귀찮지만 어렵지는 않은 그런 보스전이었죠. 그렇게 영혼의 비석을 얻게 되고 미네르상에게 조금 긴 먼 옛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과거 현자들이 모여서 마왕을 다구리 쳤지만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고 리더인 라울은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젤다의 리버레코로 마왕의 어그로를 끌고요. 그 틈을 타 라울이 가논돌프를 봉인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처음에 삥 뜯겼었던 부러진 마스터 소드가 등장합니다. 이게 마왕을 멸할 유일한 힘임을 깨달은 젤다는 아주 큰 결단을 하죠. 지금 말하는 금단의 주문이 바로 비석을 삼켜 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백룡의 정체는 바로 젤다였고 셀 수 없이 긴 시간 동안 마스터 소드의 힘을 재생시킨 거였죠. 그리고 영혼의 현자 미넬도 한 팀이 됩니다. 이번엔 다시 하테노 마을로 향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사고노님이 밤에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캐기 위해서였죠. 밤마다 몰래 마을 특산품인 채소를 먹고 있었네요. 촌장님의 일기에선 이런 내용들이 밝혀집니다. MZ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호박을 개발 중이라네요.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촌장 투표가 시작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로 말빨을 조지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사고노의 여동생이 소리를 지릅니다. 사고노도 촌장님도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였지 사실은 둘 다 마을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사고노의 사태와 함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저는 사고노 해트를 얻게 됩니다. 근데 뭔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더라고요. 결국 이옷저옷 섞어서 염색한 뒤 룩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뇌광셋이 꽤 괜찮아 보이길래 지난번에 귀찮아서 그냥 지나쳤던 화염의 옷을 얻으러 왔죠. 뭐야 이것도 왜 이래? 왜 안 올라가죠? 화염의 옷 획득! 그런데 옆에 숨겨진 공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꿈꾸는 용사의 옷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차반타 변두리의 땅 루츠, 기시, 쿠쿠자의 중앙에 돌기둥이 들어선 유적이 있다. 그리고 역시나 화염 세트도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힌트를 따라 돌기둥 유적을 찾아 떠납니다. 화염에 그리우크가 있어서 주위에 용암이 있는 줄 알았더니 해가 비쳐서 빨간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참 돌기둥들을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버튼이 있는 것처럼 생긴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눌러봤습니다. 어라라 길이 열리네. 그리고 안에선 다음 제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고요. 꿈꾸는 용사의
병사의 옷도 획득하게 됩니다. 다음 힌트를 따라 제가 찾은 곳은 투기장이었습니다. 아까도 그리우크가 있었어서 왠지 여기인 것 같았죠. 근데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하필 이걸 잡고 나니 붉은 달이 뜨는 거 있죠? 그래서 억지로 한 번 더 잡아야 했습니다. 평화를 되찾은 뒤 주위를 살펴봤는데요, 여기가 아니었나 보다 싶어서 돌아가려다가 힌트에 나와있던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마 이 병사의 양손검도 구해와야 하나 싶었는데 다행히도 옆에 버려진 게 하나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아래쪽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지와 함께 다음 제보의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힌트를 따라 도착한 곳은 번개의 대지였습니다. 힌트가 너무 명확해서 다행이었죠. 한낮에 이 그림자를 북쪽 기둥에 연결시키라네요. 지금은 시간이 너무 일러 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는 시간 동안 근위의 양손검을 더 파밍했고요. 13시가 넘어 도착하니 벌써 그림자가 기울기 시작했더라고요. 주위에 있던 버섯같이 생긴 나무를 베어서 요리조리 시도를 해봤지만 이때 쎄함을 느꼈습니다. 나무를 아무리 이어붙여봐도 시간이 너무 늦었었죠. 그래서 그냥 단념하고 아까 파밍한 근위의 양손검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울트라엔드로 사과들을 이어붙인 다음 블루프린트에 저장해 두면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과들을 아주 간단하게 딸 수 있죠. 굳이 만들기를 누를 필요 없이 그냥 취소하면 됩니다. 개꿀. 이 방법으로 낚시도 할 수 있다네요. 그렇게 완전히 해가 지고 나서야 할 일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마왕군을 대적할 조나우 기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병기 성능이 조금 쎄합니다. 스켈레톤 2마리 잡는데 한 세월 걸리네요. 에너지 소모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인사이트를 좀 얻기 위해 이가단 아지트를 찾아왔습니다. 이거 왜 여기 있지? 이 녀석은 본인이 만든 게짓이라는 기어를 999루피에 팔겠다고 합니다. 저는 간부라서 500까지 해주겠대요.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생각 좀 더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타이어가 하나 있네요. 진짜 뇌를 거치지 않고 행동이 먼저 나갔습니다. 뭐 역시나 역정을 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블루프린트에 저장되진 않았을까? 이렇게 이가단의 지식재산권을 훔쳐버렸죠. 그렇다면 옆에 있는 킬메이도 카피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얘는 원래 99루피, 저는 간부라서 단돈 50루피에 넘긴다고 합니다. 얘는 좀 저렴하길래 사봤어요. 거래한 걸 들키면 곤란하다고 바깥에다 던져주는데요. 성능은 다음에 더 테스트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소비자 가격 999루피짜리 게짓은 조나늄 21개로 만들 수 있네요. 개꿀. 얘도 다음에 제대로 써봅시다. 그리고 저도 기어에 가시를 좀 달고 싶어서요. 하나에 100루피 달라고 하는데 아까 킬메이가 50루피였단 말이죠. 여기서 해체해서 사용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완본품이라 분해가 안 됩니다. 결국 가시 구매하고요. 추적술의 앞쪽에 예쁘게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성공하기 위해 아침에 방문했죠. 근데 일찍 오길 잘한 것 같더라고요. 나무를 베다 보니 또 시간이 금방 흘렀답니다. 그리고 드디어 수수께끼를 풀게 되었죠. 꿈꾸는 용사의 가면 획득했고요. 더 이상 또 다른 제보에 대한 힌트는 없더라고요. 귀여워. 고생해서 모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마왕군용 전투병기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연구는 성공적으로 끝납니다. 역시 광선이 딜이 세네요. 그래서 광선 전용 병기도 만들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싸워줄지 기대되네요. 그리고 이제 마왕을 상대할 무기들을 점검합니다. 그동안 모은 근위의 양손검들에 기부도의 뼈를 달아줄 겁니다. 내구도는 이미 다 소모시켜놨고요. 기부도의 뼈는 뼈 소재 중 가장 강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1회용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근위의 양손검도 내구도 1만 남겨뒀잖아요. 젤다에는 던지기 공격 시 1.5배의 데미지 증가가 있죠. 그러므로 이 무기들을 던진다면 부서질 때 크리티컬 2배까지 합쳐져 표기 데미지의 3배에 달하는 공격력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왕눈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만들었고요. 자세한 계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잠시 멈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마왕은 이론상 2방에 죽습니다. 공격력업 6이나 10이나 어차피 2방이라 추가 옵션을 다 최상으로 맞추진 않았어요. 공업대가 안 붙은 게 하나 있긴 하지만 176짜리와 같이 사용한다면 결론은 괜찮다입니다. 그동안 모은 에너지 결정도 배터리로 교환하고요. 그래도 한 바퀴는 가득 채웠네요. 그리고 드디어 하이랄 성의 사당으로 워프합니다. 마왕을 상대하기 전 갖춰야 할 장비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이랄 성 선착장에서 간단한 기믹을 풀면 하일리아의 방패를 얻을 수 있죠. 방패 가드업 10이 붙어서 방어력이 무려 100이나 되네요. 그리고 이제 정말 마왕을 상대하러 깊은 굴로 내려갑니다. 여기저기서 몬스터들이 나타나 저를 괴롭히려고 하는데요. 목적의식이 다소 뚜렷한 편이라 그냥 무시하고 직진했죠. 하지만 무기 소재 파밍은 못 참습니다. 라인엘 전용 무기를 두고 와서 평소보다 오래 걸리긴 했지만 간단히 잡아주고, 더 아래쪽에 창고 같은 곳도 발견합니다. 아니 이런 데가 있었네? 그닥 필요는 없었지만요. 그렇게 또 직진하다 보니 이런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왜 무너져? 저는 왜 항상 로켓을 천장에 박을까요? 그래도 여기서 트레루프가 돼서 다행입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바로 앞에 적이 있으니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냥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돌무더기가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또 부수고 싶어지는 거 있죠? 안쪽 상자에선 폭탄꽃 10개를 얻을 수 있었죠. 딜교환 완전 상타치인데? 그렇게 계속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정말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이곳에 횃불이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 공주님이 들고 있던 횃불 기억하시나요? 이게 그때 떨어뜨린 횃불이죠.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이야기의 종지부를 찍을 때가 왔습니다. 가장 아래로 내려오면 컷신이 시작되면서
적들이 소환됩니다. 이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나우 기어를 만들었죠. 그리고 현자 친구들도 나타나 가쁜 무쌍 게임이 되어버립니다. 광선머리 추적수레를 소환해주고요. 그 다음은 대포광선머리 추적수레 소환.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에 커다란 조나우 에너지는 필수였죠. 아쉽게도 게시스는 깜빡하고 질차를 안 해놔서 증발해버렸습니다. 여기서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말이죠. 아쉬운 대로 대포광선머리 추적수레 하나 더 소환. 이렇게 총 3대로 이 군대를 괴멸시킬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군대의 강함은 상상을 초월했죠. 적들은 혼비백산 아주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적들의 군대는 단계별로 강한 적들이 나타났는데요. 가장 강한 모리블린 군단 역시 어렵지 않게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폭탄이 터지니까 진짜 전쟁이라도 난 것 같네요. 쓰러져도 열일을 하는 걸 보니 내심 흐뭇합니다. 군대를 박살내고 난 뒤 드디어 마왕과 독대를 하게 됐죠. 지금도 충분히 포스가 철철 넘치는데 리즈 시절로 회귀해버리더라고요. 역시 검이 진짜 간지죠. 마왕 할배는 멋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멋을 빼놓으면 시체죠. 이렇게 웅장이 가슴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연예인들한테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준비해온 2차원 악령 세트 장착, 뼈공업 1.8배 받아줍니다. 그리고 035 요리를 먹어서 1.5배 버프도 챙겨줘야 하죠. 준비해온 무기 장착, 준비는 끝났...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먼저 녀석의 공격을 러쉬로 피했습니다. 이어서 면전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죠. 한 방의 데미지가 보이십니까? 이거거든! 그리고 녀석이 달려오려고 할 때 다시 한번 면전에다가 집어 던져버렸죠. 1페이지를 깨고 나니 마왕 할배가 허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멋쟁이를 넘어 가오충이 되어버린 그였죠. 근데 변신하는 걸 보니 가오 잡을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체력바가 무슨 왜 저래? 이번에도 당연히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래, 예쁘게 잘 나왔네. 그런데 이 페이지는 분신들도 많고 던져서 맞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계속 도망다니다 보니 할배가 광역기를 씁니다. 그리고 저는 착지를 잘못해 아야 하고 말았죠. 하지만 찾아온 기회는 잡지 않으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결국 이렇게 한 대씩 주고받았고요. 해피저스트로 피하려고 했으나 실패. 근데 갑자기 백덤블링을 하길래 또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열이 잔뜩 받은 어르신은 주위 것들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고 있다는 걸 잊었는지 갑자기 도발을 하기 시작했죠. 또다시 1대1 상황이 됐습니다. 이 3페이지는 진짜 잘 만든 보스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스킬들을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유효타를 넣기 위해 회피저스트에 성공하면 마왕도 제 공격을 회피저스트합니다. 여기서 날아오는 공격을 한 번 더 회피저스트에 성공해야 유효타를 먹일 수 있죠. 하지만 제가 준비해온 무기는 그딴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로 굴러온 기회를 걷어찼죠. 아이고 아파라. 그리고 이어서 찬스라고 생각해 공격을 시도했습니다만 이어진 실수로 소중한 무기 한 개를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럴 줄 알고 여운 한 개를 더 챙겨왔죠. 적의 큰 공격을 타이밍에 맞게 회피저스트, 당연히 러쉬를 사용하지 않고 양손검 투척, 쉴 새 없이 연타를 갈겨버리고 맙니다. 많이 아파 보이는 마왕 할배. 누군가를 때려보긴 했어도 맞아보긴 처음인가봐요.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이성을 잃고 먹어선 안 될 걸 섭취하는 마왕 할배. 이 장면은 솔직히 오줌 조금 지렸습니다. 그렇게 마왕도 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흑룡까지 상대해야 하네요. 멋있긴 하네. 그리고 저는 어금니에 껴서 납치당했죠. 때마침 등장하는 우리의 히로인. 믿고 있었다고! 그런데 체급 차이가 엄청나네요. 하지만 전투용이 아니라 수송용이라 괜찮습니다. 어차피 싸우는 건 제가 할 거니까요. 용가리 등에 보면 저렇게 고름이 나 있습니다. 멋있게 내려찍기로 공격하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아무튼 고름을 찾아서 짜주는 전투 방식이었죠. 보는 사람까지 아주 시원하게 터집니다. 혹여나 전투에서 이탈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센스 있는 여자친구가 금세 데리러 와요. 두 번째 고름 제거, 3번도 격파, 4번까지 처리해주고 나니 붉은 달이 떴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마의 여드름까지 제거해주면 보스전은 끝이 납니다. 사실 보스전 자체만 보면 노잼인데 스토리에 몰입한 상태로 플레이를 했더니 아주 기가 막힌 보스전이 되었죠. 이렇게 막타를 넣는 컷신이 나오게 되고요. 이 날부터 사람들은 링크를 오펜하이머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오른손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공간에서 소니아와 라울이 젤다를 원래대로 돌려주죠. 공중에서 정신을 차리는 링크, 젤다는 정신을 잃은 채로 낙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서 같이 낙하하죠. 이렇게 이번 작의 엔딩을 보게 됩니다. 하이랄 성은 원래 정말 예뻤군요. 그리고 정말 눈물나는 엔딩이었죠. 마왕을 물리치고 나서 킬튼에게 왔습니다. 놀랍게도 마왕 역시 피규어로 만들 수 있죠. 변신 상태가 훨씬 보기 좋네요. 심지어 야광이라 밤에 더 멋있습니다. 진열장에 마왕을 무기 폼별로 수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마왕도 잡고 했으니 하이랄 성에 전리품을 얻으러 갔습니다. 본관 정면 화토불에 불을 붙이면 신식 연거래 옷을 얻을 수가 있죠. 젤다의 방에서 근위병의 모자, 훈련소에서 근위병의 옷도 얻었습니다. 근위병 부츠는 짭젤다와 술래잡기 할 때 왕의 서재에서 얻었습니다. 이 세트 룩을 선호하는 분들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말 나온 김에 겔드 장신구 샵에 들렀습니다. 머리는 다이아 머리 장식, 상의는 신식 연거래 옷, 하의는 하일리아 병사의 경갑, 이렇게 믹스 매치를 하면 룩도 어느 정도 봐줄만 하면서 풀강시 머리부터 방어력 28, 32, 28로 왕눈에서 가장 높은 방어력으로 세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팅 역시 많은 분들이 애용하는 룩이라고 하네요. 신식 연거래 옷을 입은 김에 문득 트레일러에서 보던 룩을 맞추고 싶어졌습니다. 감시조명대 옷가게에 신상이 많이 들어왔네요. 아까 2,400루피를 주고 다이아 머리 장식을 구매했는데 하일리아 세트는 진짜 저렴하군요. 그거 명품이었나? 그래도 세트로 샀으니까 한번 입어주고. 그런데 왠지 모르게 저 후드가 거슬리지 않나요? 사고노 퀘스트를 다 깨고 나면 후드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의도하고 깬 건 아니었습니다만 개이득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상의만 갈아입어주면 트레일러에서 보던 그 복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 비슷한 것 같나요? 날씨랑 위치도 같았어야 했는데 아쉽네요. 이번엔 하테노 마을에 있는 젤다의 집에 왔습니다. 젤다의 일기를 읽어보니 비밀의 방도 만들어놨나봐요. 집 뒤쪽엔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누가 봐도 그 비밀의 방이었죠. 이곳 상자에서 낡은 머리 장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왕눈에선 링크가 장발로 다니는데 이걸 끼면 야숨 헤어스타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읽어보면 젤다와 링크는 늘 붙어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신식 연거래 옷에 대한 힌트도 나옵니다. 젤다의 집에 식기류가 2인분 세팅돼 있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네요. 그리고 링크는 젤다의 침대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내 침대라는 거지. 원래 다른 사람 침대에선 못 자거든요. 그리고 이가단 탈 것도 한번 시승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배터리 소모도 준수하고 폭탄 꽃을 밟아도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라이트는 조금 어두운 느낌이 있어서 거대한 조명꽃 씨앗으로 개조를 한다면 훨씬 더 밝고 배터리도 아낄 수 있을 것 같네요. 장갑차로서의 성능도 준수했습니다. 이 녀석은 물에서도 탈 수 있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모래나 눈 위에선 생각보다 쓸만했습니다. 진짜 생각보다 빨라서 모래 위에선 진짜 쓸만한 것 같았고 배터리 소모는 꽤 심한 편이었어서 선풍기 2개를 떼어내고 사용하니 나름 쓸만했죠. 길었던 제 100일간의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드리면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